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 뵙고 있는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입니다. 오늘은 재활학과 전문의 박성진 원장님 모시고 50견에 대한 얘기에 대한 자세한 진단, 치료, 재활 치료까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진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50견에 관한 얘기를 좀 가벼우면서도 또 실제 치료나 이렇게 환자분들께서 도움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 볼까 합니다. 네, 50견 정말 나이 50이 되면 어깨가 다 저렇게 되나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퇴행성 질환으로 분류가 네.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프로전 숄더라고 얘기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얼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게 결국은 뭐 관절의 운동 범위에 제한이 있다는 뜻인가요? 무슨 네. 뜻인가요? 프로즌 숄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의미로 보자면 네. 얼어붙은 어깨, 네. 어깨가 굳어서 잘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면서 어깨가 아프기도 하다.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프로즌 숄더 이외에도 또 유착성 관절낭염 해서 영어로는 이제 adhesive capsulitis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관절염이네요.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막에 염증이 생기니까 관절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관절망염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면? 관절막에 염증이 생긴 거라고 네. 하는 것이 관절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치료가 더 좀 쉬운가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관절염은 퇴행성 질환 중에서도 또 진행이 돼서 관절 네. 자체가 망가지는 것인 질환인 반면에 네. 이것은 관절 자체가 직접적으로 망가지진 않고 그 주변 관절을 싸고 싸고 있는 있는 막. 막에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네. 그것은 상대적으로 가역적인 회복이 가능한 그런 어. 질환으로 보면 되고 관절염은 상대적으로 비가역적 진행이 되는 거를 뜻하죠. 그래서 뭐 그렇구나. 인공관절을 하거나 그렇게 치료법이 나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제 준비된 강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50견입니다. 그 50견은 생사, 즉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실생활에 지장이 있어서 삶의 질을 몹시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은 어깨 좀 아프다고 그러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으나 실제 이것을 직접 현재 겪고 계신 환자분께서는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시간 지나면 저절로 좋아진다라고 하나 그것 또한 꽤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여하튼 쉬운 질환은 아닙니다. 골프 좋아하는 내 친구는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못 친다 그러던데요. 염증만 좀 가라앉으면 그러니까 아플 때는. 아플 때는 예, 그렇죠. 네. 이 두 가지 책이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 박 원장님이 쓰신 책인가 보죠? 예. 예전에 한 번씩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왼쪽에는 이제 일반 환자분들을 위한 책이고 오른쪽 오른쪽에는 전문의들. 이제 네. 의사들을 위해서 제 강의 기록을 책으로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만 저는 봤어요. 아직도 이게 책이 나오나요? 책 네, 쓰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이건 2018년이니까 지금 이제 만 7년째 들어가는데 네. 계속 예, 지금 한 3, 4세 지금 될 겁니다. 그렇구나.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조만간 제가 금년 봄쯤에 네. 이것과 다른 또 어깨 통증 책을 지금 출간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밑에 제가 보따리 찾아주는 의사라고 그러니까요. 써놨는데 네. 이건 조금 얘기가 있는데 제가 아는 그 어깨 수술을 굉장히 잘하시는 선배님이 계셨는데 네. 그분께서 수술은 내가 잘 해놓을 테니 당신은 마무리를 잘 하라.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속담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을 살려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선배님께서는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리는 네. 수술을 잘 하신 분이고, 네. 그다음에 저는 사람이 살아나면 보따리가 제일 중요한 상황이 되니까 네. 그 보따리가 물에서 허우적될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나 살고 나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수술 후에 당신이 재활을 잘 해서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보따리 찾아주는 의사가 되라 이렇게 해서 제가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느끼기로 그냥 재활의학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정형외과 선생님은 누구세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같이 모시려고.
두 분을 좌우로 모시고 한번 방송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네요. 네, 다음 또 가겠습니다. 다음 봅시다. 자, 그러면 그 오늘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가 있는데 50견 좀 불명확한 이 용어죠. 50대의 어깨라는 불명확한 얘기인데 일본에서는 이게 이제 흔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 자체가 일본에서 왔다고 합니다. 에도 시대 때부터 이게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데 50견, 50대의 어깨라는 얘기죠. 근데 그때쯤에 이제 아프다 이런 뜻일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냥 원래 정확한 용어는 동결견, 얼어붙은 어깨 또는 유착성 관절 낭염 이게 정확한 용어가 되겠고 유착성 관절 관절 낭염. 네. 들러붙어서 관절 주머니 염증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50견 어깨 아픔 다 50견인가? 당연히 아니죠. 그러면 실제 진단이 정확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 두 번째 감별 진단이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질환이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이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범주는 50견만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자가 재활, 자가 치료, 운동이 약이다라는 컨셉으로 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는 이제 병원에서 빨리 낫는 법 또는 급성 통증이 있을 때는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플 못 때는. 움직이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그럴 때는 이제 좀 염증을 줄여주는 치료를 좀 받아서 환자분이 스스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재활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드리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실제 어깨 사진에다가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누구 어깨요, 이거? 이거는 제가 이제 다른 의사 선생님 어깨인데요. 네, 실제 이제 제가 초음파 웍샵을 할 때 이제 어깨 강의를 할 때, 네, 강의를 할 때 이제 실습 강의를 할 때 이렇게 그립니다. 네. 이분의 당연히 동의를 얻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누군지 모르니까. 이게 뼈가 있는 부분이고 이 까만 CL이라는 게 우리가 이 빗장뼈 이거죠. 클레비클 쇄골이죠. 네. 쇄골 빗장뼈 만져지는 것이고 이제 이 견봉이라는 부분이고 이게 네. 팔뼈, 휴메루스? 휴머럴 헤드 웨이브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가지 구조가 있고 이 안에 이제 인대라든지 힘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극상근의 힘줄이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에 이제 극하근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아까 요 팔뼈하고 빗장뼈를 연결해 주는 근육이 있는 모양이죠. 요 SS라고 그려놓은 게 요거. S가 이제 이 견갑골 이 위쪽으로 해서 예. 견봉 아래쪽으로 지나와서 상완골에 위에 붙게 되는데 이 견봉이라는 이 터널 아래로 지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극상근 힘줄이 많이 긁힙니다. 충돌 증후군도 여기 생기고 충돌 증후군이 자꾸 생기다 보면은 뼈와 힘줄이 부딪히니까 힘줄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겠죠. 네, 네. 그렇게 돼서 이 좀 어깨는 좀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하튼 뭐 오른쪽 어깨 사진입니다. 그래서 네. 한번 그려봤고요. 그럼 실제 모형에서는 이렇게 보이고 아. 요 동그라미를 친 부분이 다 이제 관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것과 연계가 되나요? 네. 다음은 이제 CT 사진입니다. 조금 더 3차원으로 해서 좀 더 이해하기가 쉽죠. 실제 네. 모형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쇄골이고 이게 이제 위팔 뼈가 되겠고 이렇게 3차원 CT도 있나 보죠? 네, 3D CT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골절 진단에도 굉장히 유용하고 실제 이제 움직임을 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여러분들께서 그냥 한번 전체적인 어깨 속이 어떻게 생겼나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고요. 이건 이제 속에 있는 뼈죠. 이건 뼈입니다. 근데 네. 이제 밖에서 봤을 때 이 뼈가 어디쯤 위치할 건가를 갖다가 이제 아. 표면에서 한번 만져보면서 이제 그려놓은 것이고 네. 여러분들께서도 어디가 아프다고 할 경우에는 거기를 한번 짚어보세요. 제가 진료할 때 환자분께서 어디가 아프세요라고 물어보면 실제 이 아픈 부위가 피부에서 가까운 부위에 있을 때는 거의 일치합니다. 깊은 곳에 있을 때는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 네. 이제 화살표가 있는 부위 여기는 이 쇄골과 견봉이 이루는 관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어깨를 보자면은 여기가 아래쪽에 있는 견봉이고 이건 톡 튀어나온 게 쇄골이에요. 튀어나온 게 있네요. 그래서 예. 여기서 이제 낮은 부분에서 톡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올라가. 요게 이제 견쇄 관절이라는 겁니다. 이거- 바깥쪽으로 동그랗게 돼 있죠. 바깥쪽으로 컨텍스, 바깥쪽으로 둥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거는 못 움직이는 관절일 것 같은데요. 거의? 좀 움직입니다. 이것도 움직여요? 예, 움직입니다. 예. 어. 어깨 관절이 전부 다 움직이는 겁니다. 관절은 움직이는 겁니다. 네. 너무 딱딱하게 붙어서 안 움직일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예, 예. 그럴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움직이고 움직이는구나. 이것도 움직입니다. 이것도 어깨 으쓱 해보세요.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 올라가고 요것도 올라가고. 그러네. 예. 이게 빙빙 돌질 않아서 그래 조금씩은 이것도 움직이네요. 움직이고, 예. 움직이는 범위가 크지 않다 뿐이지 이게 제일 크죠. 그렇죠. 이게 제일 크고 관절이 5개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견갑골하고 이 갈비뼈 사이에도 이렇게 윤활, 활주하는 관절입니다. 이것도. 아, 그렇군요. 예. 견갑골이 그냥 갈비뼈에 착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팔의 움직임에 따라서 견갑골이 이렇게 갈비뼈 위에서 구르게 돼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견갑골의 움직임이 제대로 되지 않아도 틀어져 있으면 그것 또한 어깨 통증을 일으키고 자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견갑골이 양쪽으로 대칭으로 있어야 됩니다. 아, 이게 삐뚤어진 분 꽤 많더라고요. 예, 틀어져 있죠. 예. 그래서 딱 옷을 뒷모습을 보면은 이게 틀어져 있는 게 금방 높낮이 예. 뭐 어깨가 앞으로 말린 분들 이렇게 된 분들. 그렇죠. 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앉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가 펴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편하긴 편해요. 이러고 있으면. 예. 근데 편한 거랑 네. 건강에 좀 아, 좋은 좋은 거랑은 거랑은 좀 다를 수가 있죠. 예. 일부러도 이렇게 자세를 취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양쪽 견갑골을 옆으로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선생님? 양쪽 견갑골을 모으는 겁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예,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팔이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 네. 이쪽도 돌아가야 돼요. 바깥쪽으로. 네. 그래야지 이쪽이 안쪽으로 모이는 잘 거. 보이네요. 예, 잘 보이죠. 예. 그냥 모으려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이용해서 이렇게 더. 아, 제가 이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보이겠죠. 이게 유연도가 떨어지는구나. 그리고 이거를 허리를 약간 숙이시고 허리를 약간 숙이시고 가슴 네. 아니 허리를 예, 숙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가슴을 드는 것이죠. 아이고. 예, 이 자세. 아이고. 여기 등이 아이고. 너무 경직이 돼 있으시거든요. 네. 예, 이게 약간 새우등이 돼 버리면은 목이 앞으로 나가는 자라목이 되고 허리에 이제 앞으로 볼록한 요추 전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역시자가 돼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볼록. 앞으로 볼록. 허리도 앞으로 볼록. 네. 예, 그게 돼야 되는데 등이 새우등이 돼 버리면은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새우등이 되잖아요. 이렇게 새우등이 되면 구부정하게 되면 목이 앞으로 나가고 일자 허리가 돼요. 원래 자세는 등만 딱 보면 이 자세가 나와야 되는데 네. 새우등이 되면 이게 목도 무너지고 허리도 무너지는 그런 게 됩니다. 아. 그래서 등만 펴도 자세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앉은 자리에서도 이게 딱 이렇게 돼야 되는군요. 예, 등이 모여져야 돼요. 그리고 잠깐만요. 선생님 너무 뒤로 뻗치고 계신데 네. 허리를 꿋꿋하게 세우시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네. 요 골반 뒤에다가 예. 뭘 하나 받쳤다고 가정합시다. 네. 좀 그냥 툭 기대 보세요. 네. 허리가 무너지지 않죠. 예. 예. 여기에 힘을 줘야 되는구나. 예. 여기에. 예. 앉아 보십시오. 근데 힘을 계속 주기가 힘드니까 제가 전에 한번 고안한 것이 여기 받침대 2개, 테니스공 2개를 해가지고 그냥 뒤로 허리 힘 빼고 그냥 구부정하게 앉으려고 해보십시오. 안고 본 적이 여기가 받쳐지면은 네. 허리가 뒤로 무너질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게 무너지면은 이게 없으면은 이렇게 그냥 되죠. 기대버리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또 어깨가 앞으로 말리는 네. 거니까 예, 여기에다가 주먹을 넣고 이렇게 앉으면 되겠다. 훨씬 편하잖아요. 네. 네, 테니스공도 좋습니다. 네. 이걸 지금 개발 중인데 지금 좀 나중에- 딱딱한 걸 넣어야 되겠네요. 네. 너무 푹신한 걸 넣으면 안 되고. 예, 너무 딱딱하면 또 100이니까 네. 테니스공 정도의 강도가 적당할 겁니다. 일단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주먹을 쥐고 여기 엉덩이 2개를 딱 눌러주면 네, 골반 네. 뒤쪽을 딱 딱 있으면 눌러주면 이렇게 허리가 자세가 세팅이 나오네. 딱 됩니다. 네. 네.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보시면 골반이 앞으로 약간 기웁니다. 이렇게. 이게 골프 칠 때 어드레스 아, 자세인데 그 자세입니다. 예, 그겁니다. 예, 그겁니다. 그 이거 하라 그러는데 맨날 이러고 치죠. 그러면 이 백스윙 각도가 좀 네, 등이 왔다 갔다 구부정하면 하죠. 백스윙 각도가 좀 덜 나오게 네, 되니까요. 맞아요. 너무 얘기가 옆으로 빠졌습니다만. 네. 우리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꼭 지금 저기 STG 얘기하다 거기까지 샜나요? 네, 이게 스케플러 토라스 글라이딩 플레인 그러니까 네. 이 견갑골과 그다음에 토렉스 흉곽 이 이루는 글라이딩 플레인이죠. 그러니까 매끄러운 곳입니다. 이쪽도 네. 윤활층이 있어서 견갑골이 그냥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아. 팔을 움직일 때 그러네요. 옆으로 돌기도 하고 굉장히 네. 자유롭게 이 역삼각형의 견갑골이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네. 어깨에는 견갑골을 빼고는 얘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띄어져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네. 부분도 견갑골의 일부거든요. 아, 네. 견갑골하고 이 뼈하고 관절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는 자세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척추가 아파서 오시든 어깨가 아파서 오시든 간에 이 자세만 제대로 되신다면은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앉았을 때보다 자세 훨씬 좋지 않아요? 네, 훨씬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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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기대서 아까 앉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등을 딱 펴시고 앉으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랩탑 노트북 컴퓨터가 상당히 낮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높여 두면은
제가 고개를 이렇게 하지 않고도 그냥 편한 음. 자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좀더 정도면 높게. 네, 네. 이 정도면 네. 좋겠죠. 자,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에 좀 넘어가서 자, 그다음에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진료를 잘 받는 법 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깨 관절뿐만 아니라 관절의 통증이 있을 때. 네, 뭐 네. 어디든 간에 뭐 어깨를 여긴 예를 들어놨습니다만은 이 환자분께서 실제로 써서 저한테 갖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네. 진료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본인의 증상, 현재 경과 그리고 질문까지 해서 오. 이렇게 딱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인즉슨 오른쪽 어깨가 아프고 옷을 입고 벗을 때 아프고 옆으로 누울 때 아프고 팔을 뒤로 뻗을 때 많이 아프다. 이게 이제 50견의 전형적인 증상들입니다. 그렇군요. 나오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되셨냐 보니 이제 작년 2월부터 조금씩 아프기 시작해서 딴 병원에서 50견 진단받았고 주사 2번 맞고 좀 나았는데 다시 아프다. 그 이후로 뭐 미국하고 한국에서 뭐 스테로이드 연골 주사, DNA 주사 이런 것들을 맞았는데 좀 낫다가 다시 아프다 이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시 아프다네. 예, 좀 좋다가 마른 거죠. 그래서 네. 이번에 질문은 50견이 맞는지 회전근개 파열은 혹시 아닌지 이게 나을 수가 있는지 답답합니다라고 이렇게 써오셨어요. 네. 이 정도 쓰시게 되면은 한번 써보시면은 이 정리가 될 겁니다. 아, 그냥 본인의 병력이 확실해지네요. 네, 그래서 내가 뭐 어떤 핵심 포인트가 어딘가를 본인도 알게 되시는 거죠. 네. 그다음에서 혹시 뭐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어떤 검사를 받으셨고 그 결과 진단이 어떻게 났으며 어떤 치료를 받으셨으며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걸 좀 적어 오시면 소통이 월등히 잘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혹시 뭐 받으신 진단서가 있다라거나 또는 MRI 영상 자료가 있으면은 그거를 저희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본인의 간단한 병력도 써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뭐 내과적 질환들, 고혈압, 당뇨병, 뭐 고지혈증 고혈압, 등등. 그래서 뭐 약을 드시는지 인슐린을 조절을 하시는지 그리고 예약을 좀 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작년 5월부터 이제 개인정보 본인 확인 제도가 본인을 이제 확인하라고 예, 그러더라고요. 확인을 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스마트폰에서 그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다운로드 받아서 오시면은 그냥 저희 같은 경우는 키오스크에 그냥 태그만 하시면은 뭐 내 이름이 뭐다, 주민번호가 뭐다 이런 걸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다. 네, 예,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아하, 네. 예, 그래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해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절차를 해서 본인 인증, 본인 명의 스마트폰이죠. 네. 예,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접수나 이런 게 굉장히 깔끔하게 됩니다. 예, 잘못된 안 써도 되는구나.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냥 다 이름, 넣어. 주민번호 이런 걸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진료받기 편한 복장으로 좀 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네. 옷 벗고 입는데 그냥 시간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죠. 네. 예, 하여튼 그래서 그 옷을 물론 이제 저희가 검사나 할 땐 또 이제 갈아입기도 합니다만은 예, 어떤 센스 있는 여자분 아예 그냥 그 반팔 또는 뭐 이렇게 티셔츠 안에, 예. 민소매를 아예 그냥 입고 오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진찰하기도 좋고 뭐 환자분도 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해보시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그다음에 어깨 왜 아플까? 뭐 이것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은 가장 위에 있는 동결견, 50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외 나머지도 다 어깨가 아픈 거군요. 어깨가 아픈 것들입니다. 석회도 뭐 무시무시하게 화산 폭발하듯이 아플 경우도 있고 회전근개 힘줄이 찢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로 인해서 또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어깨 수술 재활은 하고 나서 바로 쓰는 게 아닙니다.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네. 봉합 수술을 받고 이러면은 그 재활 과정이 6개월이나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맹장 수술을 받았다고 할 경우에 뭐 상처가 잘 안 물고 실밥 뽑는데 약 2주 정도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그과 좀 얘기가 다릅니다. 그럼 왜냐하면 재활 치료는 언제 하는 거예요? 회전근개 수술하고 나면. 수술 직후부터 합니다. 아, 수술 직후부터 재활 치료는. 보조기를 찬 상태에서부터 힘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꼭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상태에서도 힘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소메트릭 엑사이즈. 예, 맞습니다. 거구나. 예.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예. 버티십시오. 제가 눌러도 내려가지 않도록, 들어도 들리지 않도록. 예. 아, 네. 예.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관절이 움직이지는 않지만 맞습니다. 예. 힘은 쓰는 거죠. 네. 근데 좀 더 얘기하면 아이소메트리라는 게 길이가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근육의 길이가 변함이 없다.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없이 예, 그대로. 이 상태에서 유지하는 겁니다. 네. 네. 기부스한 상태로 이렇게 그것도 힘주는 것도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뭐 좀 이런 걸 좀 더 움직일 수도 있고 이 관절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죠. 네. 네. 요거는 쓰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조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 근막 통증 증후군 뭐 이건 상상 속의 질환이라고 얘기한 분도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 잠깐 제가 진짜를 네. 해보겠습니다. 어떤 자세를 할까요? 네, 등을 좀 펴보십시오. 네. 그래서 이 상부 승모근이 굉장히 네. 많이 경직이 되는데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지금 아야. 딱딱해져 있으세요. 응. 그리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자면 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요 근육 있죠. 요 목에 있는 근육. 요거 SCM 쓰라는 예, 요거죠. 거예요? 요거 예, 요거 예, 예.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예, 요거. 예. 제 걸 쓰시죠. 저는 이제 네. 고개를 이쪽으로 아니 이쪽으로 아니 잠깐만 옆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오른쪽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훨씬 잘 잡힙니다. 그러네요. 예, 그냥 있을 때보다 이렇게 기울이시고, 예, 그냥 기울이시고 오른쪽으로 돌려보세요. 네, 그리고 훨씬 잘 잡히죠. 좀 아프지만 참으세요. 예. 이 근육이 시점이고요. 예. 이것도 마사지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이고야. 그리고 아, 네, 요렇게 해가지고 요걸 요거를 잡으시- 네. 만져주는구나. 좀 더 기울이셔야 돼요. 그럼 훨씬 잘 잡힙니다. 그죠? 네, 잘 잡혀요. 다르죠? 네, 이걸 본인이 그냥 네. 스스로 해도 되겠네요. 네, 한쪽씩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네, 요로 그리고 요- 기울이고 요렇게 하고 예, 그 잘 반대쪽. 잡히네. 네, 그냥 똑바로 있는 상태는 잘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해박적 구조. 기울이고 예, 반대쪽, 고개는 반대쪽. 이쪽으로 기울이고 눈을 위로 보고. 예, 어. 반대쪽으로 고개를 트시면 돼요. 예, 잘 잡혀. 오른쪽으로 기울여.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고개를 좀 자극해 주시면은 예, 고기도 있고 그다음에 그 바로 뒤에 이제 견갑 거근이 이제 따라서 옵니다. 이 바로 윗 부분에 네. 이 부분에 어우. 그리고 요 뒤에는 상부 승모근이 따라오고요. 네. 요 이제 목 옆을 구성하는 세 가지 근육이죠. 네. 이 세 가지 근육이 문제가 여기 생기면 있구나. 아. 굳어 있거나 그러면 흔히 목에 담이 들린다고 합니다. 저는 요 네. 세 가지를 이제 하나씩 뜯어보죠. 이제 만져보죠. 아. 예, 이렇게 만져보면서 어디가 걸리는지 그 포인트만 알면 고기만 딱 풀어주면 이제 담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풀어준다는 게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예, 꾹 예, 딥 트랜스버스 프릭션 마사지라 해서 심부횡 마찰을 해주면은 많이 풀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자세입니다. 결국은 그러네요. 예, 예. 근막 통증 증후군 그리고 이제 이 견갑골과 그다음에 척추뼈 사이 이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도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결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가끔 가다가 네. 저는 운동을 좀 과격하게 하고 나면 네, 그게 계란같이 뭉쳐지는 게 있던데. 네. 이게 이제 근육이죠. 여기에 이제 견갑 거근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요 또 아래쪽에 또 근육들이 또 쭉 줄기차게 있지 않습니까? 네. 척추 주위 근육하고 합쳐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걸 대칭을 잘 만들어 주시면은 이런 문제가 훨씬 덜 생기겠죠. 아. 네, 지금 앞으로도 이렇게 좀 말려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이렇게 하라는 네, 그래서 얘기죠. 의도적으로 어깨가 앞으로 가니까 뒤를 쫓는다 이 개념인데 그게 아니라 요렇게 이것보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훨씬 뒤로 잘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방송을 이렇게 하기는 그렇고. 허리는 좀 떼시고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앉아 있는 편안하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배에도 너무 헐겁게 하지 말고 약간 허리만 약간 올곧게 세우고 있으면은 그 등 딱 펴지고 이러면은 딱 뼈대가 딱 잡히거든요. 네. 안 그러면 무너집니다. 그 자세가 편하다니까요. 그래서 네. 그리고 견갑골이 똑바로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임이 이상한 거예요. 네. 그걸 견갑골 이상 운동증이라고 하고 네. 이제 근육이 또 관계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뇌졸중 어깨 통증 이거는 아주 좀 특별한 경우죠. 그러니까 뇌경색이나 뇌출혈 후에 네. 그 마비된 쪽 어깨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염증이 생기고 빠지기도 하고 뭐 네. 그런데 요거까지도 뭐 이번에 이제 본 금년 4월에 출간될 책에는 요 7가지 주제를 다 다루시는구나. 네. 네. 그다음에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들 보면은 여기 보시면 하얀 거 보이시죠? 콩알 같은 거. 석회다. 예, 석회가 예, 네. 있습니다. 떡하니 있고 초음파로 보면 이렇게 크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요거는 이제 회전근개 힘줄이 파열. 원래 위로 봉긋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독수리 부리처럼 봉긋하게 있어야 되는데 푹 꺼져 있습니다. 힘줄이 파열된 겁니다. 요거는. 그렇군요. 네. 그리고 하얀 부분 요것도 힘줄이 파열돼 가지고 안에 물이 찬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어깨를 일으키는 질환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대표적으로 어깨가 굳어 있는 오십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자, 요 한번 보실게요. 어깨 진찰만으로 오십견을 짐작할 수 있다. 어떨까요, 선생님? 그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문의 재미내면. 여러분들도 아마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오십견의 정의를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두 가지입니다. 어깨 통증이 있으면서 운동 범위의 제한이 있는 것. 그러니까 골프 못 친다니까요. 우리 나이에는 제일 심각한 게 네. 공을 못 친다. 그건 뭐 아픈 것만 좀 해결해 드리면 또 잘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보시면은 팔을 이렇게 한번 들어 올려 보십시오.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제가 선생님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 들어 올리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야구 선수 하듯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 예. 동작. 그다음에 예. 팔꿈치를 몸에 붙인 상태 옆으로 돌리는 거, 이 예. 동작. 그다음에 어깨 손이 뒤로 잘 가는지 뒷짐 잘 지어지는지 요거. 네. 그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 더 하면 요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렇게 하는 것이죠. 이걸 요렇게 당겨 보시는 거죠. 네. 그럴 때 요 왼쪽 어깨를 그렇게 봤을 때 어깨가 굳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여기서 통증이 있으면은 오십견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거 다 이렇게 골프 치기 전에 네. 우리 캐디분들하고 같이 스트레칭 할 때 하시죠. 자세가 예. 다 이 자세인데요. 평소 하시면은 네. 문제가 이제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충돌증후군해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테스트 해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 이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팔을 들어 올리고 야구 선수 공 던지는 자세, 들어 올리고 공 던지는 자세, 그다음에 팔꿈치 옆에 몸에 붙이는 자세, 그다음에 앞으로 가는 거 요거. 예. 예. 그럴 때 이제 왼쪽 어깨가 굳어 있는 분들 여기가 아파서 이게 되질 않으세요. 아, 지금 이 할 때마다 아야 그러는군요. 네. 그래서 그 어깨 진찰만으로도 오십견을 짐작할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실제 뭐 당장 이 자리에서 해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어깨가 아프다 그럴 때 실제 팔이 잘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올리는데 이거밖에 안 돼 아파서. 그러면 이게 오십견을 의심히 해봐야 되겠네요. 뭐 회전근개 힘줄팔이나 석회도 있을 수 있지만, 있지만 반대쪽은 잘 올라가는데 이거는 되는데 이거는 안 돼. 그렇죠. 대칭이 딱 돼야 되는데 뭐가 비대칭이면은 돌되는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간단하죠. 네. 그래서 오십견 짐작할 수 있다. 상당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십견은 엑스레이 검사에서 별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다른 어깨 질환을 배제하기 위해서 초음파나 뭐 MRI까지 확인한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진찰만으로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오십견은 뭐 초음파에서는 문제가 없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또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어깨 3대 질환 하면은 오십견, 동결견, 그리고 석회성 건양, 회전근개 힘줄 파열 이 세 가지를 흔히 일컫는데 병명이 변한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전에 뭐 회전근개 힘줄 파열로 진단을 받았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또 오십견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맞는 거야? 뭐가 맞나? 네. 진행된 거구나.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그려놨는데 이게 서로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는 질환 3개가 한꺼번에 있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한 관절에 하나만 있으라는 법이 없죠. 그쵸, 2개 뭐. 또는 3개 네. 여러 개가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회전근개 파열로 들었는데 이제 제가 또 진찰할 때는 진찰로는 요게 이제 먼저 드러나는 거죠. 어깨 움직임이 덜 돼요. 그러면 요거는 일단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예전에 MRI 자료나 초음파 자료를 보니까 회전근개 파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입니다. 그러면 아니 얼마 전에는 뭐 몇 달 전에는 제가 하나라고 하나만 들었는데. 왜 또 혹을 하나 더 붙였는지 뭐 이렇게 궁금해 하십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병명이 변하는 겁니다. 없던 게 생기기도 하고요. 또 석회가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쉬운들 대신 여성분이신데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고 오셨고 6개월 전에 회전근개 부분 파열 진단을 받으셨어요. 전 초음파나 이런 걸로 확인된 거겠죠? 네, 이렇게 초음파에서 까맣게 보이는 그 하얗 힘줄은 원래 하얗고 밝게 보여야 되는데 이 부분이 떨어졌네요. 예, 네. 부분 파열이 있는 거죠. MRI에서는 이 하얀 부분 요게 파열된 겁니다. 네. 그래서 초음파 MRI에서 이게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통증이 참을만 해서 이제 힘쓰는 거는 안 하고 바깥으로 돌리는 운동 나머지 부분 이제 근력 강화를 했습니다. 근데 2주 전에 다친 적 없이 갑자기 어깨 통증이 악화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찾아오셨는데 보니까 어깨 통증을 동반한 운동 범위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깨가 힘줄 파열이 있다고 들어서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들었는데 왜 갑자기 다친 적도 없이 없는데 뜬금없이 이렇게 아플 수가 있는가라고 했더니 이런 경우에는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있어서 좀 덜 쓰고 안 쓰다 보니까 어깨가 좀 굳었구나. 굳어진 겁니다. 그래서 굳는 거는 뭐 굉장히 빨리 굳습니다. 아, 그래요? 네. 깁스하고 조금만 있다 보면 어깨 굳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깁스 풀고 난 다음에도 거의 장애인처럼 이렇게 불편해 하더라고요. 불편해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절은 한 3주만 안 써도 많이 굳습니다.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3주. 계속 움직여져 있는. 그러니까 등이 한번 굽었다는 거는 그 관절이 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을 펴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네. 그래도 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분과 같이 병명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뭐 변한다기보다는 추가되는 경우가 진행되거나 있고, 추가되거나 그러네. 네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데다가 오십견이 같이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오십견 치료를 먼저 했습니다. 운동 범위를 확보를 먼저 해줘야 되니까 그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회전근개 파열은 이제 보존적인 치료. 예를 들면 부분 파열이면 수술을 꼭 하는 건 아니군요. 부분 파열이면 50%를 넘지 않으면은 파열의 범위가 50%를 넘지 않으면은 수술은 안 하는 네. 경과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결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깨 통증을 동반한 어깨 관절 운동 범위의 제한이 있는 거, 뭐가 덜 되는 거죠. 그래서 MRI에서는 이렇게 관절막이 두꺼워져 가지고 쪼그라들고 오그라들어서 두꺼워져서 움직이기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팔을 들어 올리려고 그러면 이 부분이 잘 늘어나줘야 되는데 이게 쪼그라들고 오그라들어서 못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풍선처럼 네. 그 탄력 좋은 맞습니다. 고무처럼 돼야 되는데 네. 이게 경화가 돼가지고 네. 안 늘어나는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뭐 팔을 들어 올릴 때 여기서 자꾸 잡아 당기는 거죠. 그렇죠. 굳어가지고. 예. 그리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늘어나줘야 되는데 팔이 안 이쪽으로 가려면 늘어나는. 이쪽으로 가려면 여기가 늘어나줘야 되는데 안 늘어나고. 안 늘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어깨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막이 이제 길이가 짧아지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전체가 사실은 다 굳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운동 범위 자체가 덜 되기 때문에 여기를 움직이는 근육도 늘어날 기회가 없는 겁니다. 아파서 못 쓰니까. 아파서 못 쓰니까 덜 움직이게 되고 덜 움직이니까 근육 또 길이가 굳고. 예, 짧아지고 그 악순환에 대해서 흔히 숄더 거들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경우에는 어깨도 아프지만 이 삼각근, 이 측면, 이 부분이 아픈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가 예, 아프다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여기를 짚고 오세요. 여기가 아파서 온 게 아니라 예, 이렇게 하고 오는구나. 여기가 아픈데 예. 오십견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라니까요. 예,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삼각근이 부착 지점이 여기예요. 힘줄 그렇죠. 부분점 예. 여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이 다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자꾸 당기니까 올라갈 때 전맥낭도 있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자꾸 자극이 되는 거죠. 화학적 자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아프신 거죠. 여기가 그래서 여기를 붙들고 오시는 분 보면은 어디가 아프세요? 하면 여기가 아프다면 그래요. 그러면 어깨가 잘 안 움직이시겠군요. 그래서 팔을 올려보면 이제 오십견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보통 요 정도밖에 못 올리더라고요. 네, 심하신 분은 예. 또 뒷짐도 안 되고 예. 뭐 그런 경우도 허다하죠. 그래서 이거는 셀프 체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오십견의 증상 이렇게 많습니다. 요거를 한마디로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손이 내 시야에 있을 때는 별로 안 아픕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야에서 벗어난 동작 안 보인다. 뭐 머리 여기를 뒷목을 닦는다거나 팔을 뒤로 뻗어서 뭐 뒤에 있는 물건을 끄집어 뭐 본다거나 이런다든지. 예, 뒷짐을 진다거나 올린다든지. 예, 손이 안 보일 때 아프면 그거는 어깨 운동 범위에 제한이 있다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손만 보이면 이런 건 다 할 수 있다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뭐 되게 이럴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압니다. 손이 안 보이는 동작을 한번 해보실까요? 안 보이는데 뭐 이렇게 하니까 이 뒤로 가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 안 되는구나. 예, 손이 이제 내 시야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안 보이는 때는 무조건 각도에 가 있거나 그러니까 화장실 뒤처리 그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웃옷을 벗을 때 네. 이거를 환자분들이 다 말씀하신 걸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이게 난 이게 안 돼요. 아니 한 사람이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이제 표현 방식이 다 다르군요. 네. 그리고 바지를 뒤쪽 옆에서 올릴 때 힘들다. 요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요건 되는데 이건 안 돼. 이거 신기하다. 허리띠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말씀은 듣고 전 들어도 이제 이거구나. 이게 뭐가 안 돼서 손이 앞에 가 있냐 뒤가 있냐 저는 그것만 봅니다. 손이 어느 위치에 있냐. 그것만 보면 이제 짐작이 가능하죠. 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손이 오십견은 손이 시야에 있을 때는 있는 동작은 별로 안 아픈데 시야에서 벗어나는 어떤 동작을 할 때는 아플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골프도 백스윙 할 때 안 보이는구나. 많이 가진 않죠. 그러니까 합스윙은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완전히 풀스윙 할 때 이렇게 가게 되면 안 보이잖아요. 이 각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자, 증상 그렇고 셀프 체크 포인트 이거 한번 해보실까요? 네 가지 중에서 적어도 하나 문제 있으면은 양팔 들어 귀에 붙이기. 네. 자,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팔 들어 귀에 붙이는데 이렇게 붙이면 안 되겠죠? 들고 예, 똑바로. 예, 귀에.
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냥 이렇게 붙이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손이 눈에 보이는 자리네. 네, 아, 그렇죠. 이게 손이 눈에 안 보여야 되는구나. 그치? 지금 이렇게 되셔야 되고 네. 팔꿈치를 90도 구부리고 밖으로 돌리기. 팔꿈치를 90도 구부렸지 않았습니까? 네. 밖으로 돌리는 동작. 외회전이죠. 이것도 90도 도는 이 동작. 이것도 잘 되기는 하는데 불편하다. 이게 굳어서 그런 거죠. 네. 약간 근데 이제 뭐 이거 가지고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고 사람마다 이제 상대적으로 유연도인 차이는 좀 있으니까요. 네. 그다음에 손을 등 뒤로해서 올리기, 열중쇼에서 뒤로 올리기. 예, 그렇죠. 이건 잘 가시네요. 네. 네. 양쪽으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상체 교차 운동이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겁니다. 아, 이거. 네네. 요렇게 당기는 거죠. 요 네 가지 중에서 적어도 하나 안 되면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걸 해보면 왼쪽 어깨는 유연해요. 확실히 이게 잘 돼요. 네. 근데 오른쪽을 하면 네. 잘 안 붙어. 네, 상대적으로 네. 굳어 있는 거죠. 오른쪽 어깨가 상대적으로. 굳어 있는 거죠. 예, 상대적으로.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견갑대, 네. 뼈를 거드려가는 이 자체도 좀 덜 움직이는 겁니다. 네. 그런 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반대측과 비교해서 현격히 덜 되거나 또는 통증이 있거나 그러면 또 이제 오시견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젊은 남자분이 오셨어요. 오른쪽 어깨가 아픈데 50대 아닌데. 예. 네. 3개월 전에 벤치프레스 하다가 삐끗한 이유로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고 통증이 심하지 않아서 계속 운동을 또 했답니다. 참고. 운동으로 풀어야겠다고. 예. 그렇죠. 근데 일주 전에 옷을 벗다가 팔이 꺾이는 느낌이 들면서 통증이 심해졌고 운전석에 앉아서 뒷좌석으로 손을 뻗어서 못 물건을 갖고 가져오기 오는 거야? 힘들다. 아, 이게. 예. 네. 그래서 제가 요 옷 벗다가 그리고 팔을 뒤로 뻗어서 손을 네. 뒤로 뻗어서 얘기를 듣고 이제 진찰을 해보니까 2차성 오십견이었습니다. 이분은. 2차성 오십견이라면 선행질환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게 삐끗한 다친 이유. 아, 예. 그날 다쳤구나. 네. 그래서 이분은 30견 갇힌. 네. 그래서 이분 30대 중반의 남자분께 50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뭐 30견이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동결견 어깨가 굳어서 생긴 겁니다. 원인은 이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아니죠. 그렇죠. 뭐 1차성은 2차성이랑 같이 겹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선행한 질환이 없고 특별하게 다른 뭐 없었다면 1차성으로 보는데 삐끗한 이유로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다는 그거에 근거하면은 그렇죠. 2차성 오십견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치료 방법은 다 뭐 동일합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이제 초음파에서는 실제로 이 부리 위팔 인대 두께가 좀 두꺼워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에서는 이렇게 얇은데 오십견이 환자에서는 이게 좀 두꺼워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걸 초음파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이거 언제 오십견인 건 알겠어요. 언제 나아요? 낫기는 나아요? 네, 그렇죠. 네, 낫냐? 이제 언제 낫나? 그러면 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기 30이라고 써 있는데 이 단위가 개월입니다. 개월. 30개월. 예, 2년 반이죠. 어마하게 긴 기간입니다. 이제 자연 경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자연 경과가 이게 100% 회복이 되질 않고 이게 회복이 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가 남는군요. 네, 장애가 남는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얼마 안 될 때는 설령 이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여명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다지 큰 장애 없이 다 수명이 마감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한이 생기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녀 수명 기간 내내. 네, 여명 동안에 불편해. 예를 들어 50대인데 100세까지 사시면 그렇죠. 굉장히 힘들게 지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조기에 진단이 돼야겠고 그다음에 적절한 치료가 또 조기에 치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오십견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는데 이게 막 칼로 자르듯이 이렇게 나뉘지는 않고 이게 어느 정도 좀 겹치면서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설명하기 좋게 세 단계로 나누는 겁니다. 그냥 겨울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동결기 이때는 한겨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결빙기는 초겨울, 네. 그다음에 한겨울, 그다음에 늦겨울, 해동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서서히 얼어가다가 얼음이 얼기 시작해서 완전히 꽁꽁 얼어붙은 시기를 지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얼음이 녹는다. 아, 저절로도 좀 좋아지나요? 저절로도 좋아집니다. 60% 70% 정도는 저절로 좋아집니다. 아, 근데 내가 이제 어디 들어갈지 알 수가 없어요. 60, 70%에 좋아지는 들어갈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그룹에 남아 있을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이 처음에 통증기 또는 염증기라고 하는 이 시기가 6개월까지도 봅니다. 6달. 그럼 이때는 아픈 게 메인입니다. 아픈 게 주된 문제고 운동 범위는 뭐 제한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이때 아플 때는 이때는 치료를 좀 받으셔야 돼요.
저걸 참고 이제 아까 젊으신 분처럼 계속 운동을 하면 네, 너무너무 네. 힘들죠. 그렇게 네. 되면은 뭐 밤에 잠을 주무시기 힘들고 옆에 돌아눕기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기는데 이때는 치료만 잘 받으시면 요 고비를 잘 넘기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때가 되면은 요 동결기가 되면은 얼어붙어서 관절 운동 범위는 취하게 되고 그다음 통증도 최고치에 달합니다.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때는 이제 너무너무 아픈 시기가 이제 6에서 9개월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석 달 굉장히 버티기 힘듭니다. 그래서 요거 좀 지나가게 되면 통증도 좀 줄어들고 운동 범위도 서서히 좋아지는 그런 시기가 오는데 대개는 요 시기 때 굉장히 힘든 시기 때 많이들 환자분들이 오시죠. 사실은 그 앞에 오는 게 더 좋은 거군요. 요때 받으면 더 좋죠. 네. 근데 이 시기 때는 계속 소염 치료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사실. 네. 네. 그럼 자, 오십견의 본질적인 문제 두 가지. 첫 번째, 어깨 통증과 염증. 두 번째, 운동 범위 제한. 그러면 염증을 줄이고 운동 범위를 정상화하는 게 치료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렇게 딱 보시면 됩니다. 네. 치료법은 이거죠. 네, 두 가지. 자, 환자가 스스로 해야 될 부분. 요거는 병원에 치료받는 법. 네.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에 제가 비유를 드리자면은 아, 강의 듣고 복습해야 되는구나. 네, 학교 가서 배우고 그다음에 스스로 공부하고 복습. 그렇죠. 네, 딱 그거를 하시면 됩니다. 네, 되게 그 D가 잘 안 되죠. 네. 힘들죠. 네, D가 안 되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 병원에 치료 좀 받고 환자분이 스스로 또 노력을 잘 하시면은 이게 물고기 잡는 법을 알게 돼 가지고 아주 이게 또 큰 자산이 됩니다. 아, 네. 자세도 그렇고 자세가 좋아지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셔서 저는 잘 읽었는데 정말 부럽더라고요. 이 98세 할아버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작년 1월 기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올해는 만 99세고 올해 이제 1월 초에 생신을 맞이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 99세 26년생이죠. 우리 25년이니까 이분이 지금 이렇게 스키를 탄다고 하십니다. 작년 사진입니다만 올해도 타셨대요? 올해도 제가 말치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아, 네, 대관령에서? 네, 용평에서 가서 뵀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기사 뒤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금 뭐 98세면은 100세까지는 거뜬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아니 한 5년은 더 갈 것 같은데 이렇게 아니 고작 2년 가지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른 곳도 이런 곳이 있는데 이제 네. 용평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하이패스 80 플러스라 해가지고 만 80세 이상 스키를 이용하는 전용 게이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줄을 서서 가는데 리프트도 그냥 편하게 타시는 거예요? 예, 그 케이블카 타는 그 라인만 케이블카 탑승장에서 네. 1945년 이전 출생하신 이 분은 만 80세가 됐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전용 게이트를 통해서 가시고 여기 보시면은 본인 외 안전 동반자 1명 이용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야. 그래서 어르신 혼자 가면 좀 위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 그래서 모시고 가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한평 선생님께서 만 80이 되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보디가 들어서 제가 모시고 가서 편하게 타시려고. 아니 그 넘겨짚지 마시고 저를 모시고 가고 싶다 요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야, 그럼 99세 스키 정말 대단하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뭐 여러 가지 위험하다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이분 보세요. 다리 자세가 뭐 벌써 네. 올해 네. 구력이 오래되셨네. 네. 근데 이분께서는 60세에 스키 입문하셨다고 합니다. 스키 입문이 60세 때 스키 입문하셨고 지금도 매일 5시간씩 즐기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 나이 또래 시작하셨구나. 지금 뭐 늦었다고 할 때 가장 빠르지 않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근력 강화, 근감소증이 세계적인 핫 이슈인데 지금 근력 강화도 도움이 되고 또 이 균형 잡는 데도 이만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맑은 공기, 공기 뭐, 좋죠. 예. 네. 그리고 안전하게 타려면 좀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패트롤도 해보고 스키 뭐 강사도 지도자도 자격도 있기도 한데 국가대표 주치도 하지 않으셨어요? 평창올림픽 때 이제 팀피지션으로 간 적도 있긴 네. 합니다만 근데 안전하게 타려면 배워야 됩니다. 되게 적당히 뭐 잘 안 배우고 괜히 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고 난 경우를 제가 하도 많이 봐가지고 정확하게 배우고 하시면은 뭐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골프보다 돈이 덜 듭니다. 그렇죠. 뭐 네. 비용은 뭐 훨씬 적게 들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실버슬롭에 이제 눈이 잔뜩 왔을 때 제가 가서 안고 찍었습니다. 바로 내려오셨어요? 실버 메인은 못 가고요. 그건 국가대표 전용 구역이라서 못 예. 가고 저는 뒤로 실버 페러다이스. 그 이렇게 꾸불꾸불 네, 내려오는 거. 그 차도입니다. 차가 네. 올라가는 길에 그리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스키 탈 때 거기서 배웠어요.
그래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굉장히 모험을 하시면 그러다 다치시면 다시는 이제 하고 싶지 않아 하시거든요. 아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네. 이게 그 일로 내려가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보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못 가겠다 그랬더니 그럼 뒤로 가자 그러는데 뒤로 가는 길도 죽는 줄 알았어요. 기회가 되면 제가 네. 안전하게 재밌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뭐가 좀 된다, 뭐가 되어간다는 느낌을 받을 때 네.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여담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강하면 이런 것도 할 수 있네. 네. 네. 이걸 또 하셔야지 또 건강하시. 그렇죠. 같이 갈수 있게.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 50견 자가치료, 나 혼자 어떻게 내가 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병원에서 배워서 집에 가서 이제 복습하는 거죠? 네. 네. 뭐 간단합니다. 치료의 본질 두 가지 예.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어깨 관절막을 스트레칭하는 겁니다. 50견의 재활 운동은 스트레칭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운동을 딱딱하니까 네. 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력 강화가 아니고 네. 근력 강화가 아니라 스트레칭하는 겁니다. 네. 굳은 관절을 풀어준다라는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또 바른 자세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운동을 하든 뭘 하든 자세가 딱 이게 습관이 되셔야 돼요. 네. 그게 좋고 그다음에 초반에는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안정권에 들면 좀 꾸준히 하는 거. 초반에 어느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집중적으로 하시고 안정권에 들면 자세나 이런 것이 저절로 잡힙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스스로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냥 뻣뻣하게 굳은 차가운 상태에서 하면 안 되겠죠. 따뜻하게 해서 마치 굳은 관절을 우리 엿가락에 열을 가면 쭉 늘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단백질도 그런가요? 이것도 그 비슷한 성질이 있죠. 네. 따뜻하면 말랑말랑한 몸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건을 이렇게 좀 따뜻하게 데펴서 탁 올려놓으면 되겠네요. 네. 네. 뭐 샤워하고 하셔도 됩니다. 네. 네. 그건 탕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이완시킨 다음에 하면 훨씬 잘 됩니다. 네. 그리고 네 가지 방향으로 하기, 방향. 뭐 준비물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뭐 이거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가지 방향. 팔을 이제 앞으로 드는 거, 그리고 뒷짐지는 거, 바깥으로 돌리는 거, 그리고 상체 교차. 상체 교차는 아까 팔을 올리기. 네. 이겁니다. 이거. 그냥 책상에서 그냥 엎드리시면 돼요. 아, 이렇게? 네. 더 내려가시면 되죠. 아, 이렇게? 네. 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 다 이제 주변의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다 운동을 하실 거예요. 내려와서 네. 쪼그리고 앉아서 최대로 네. 팔을 피셔야죠. 네. 피고. 그냥 힘 빼고 여기 힘 그렇죠. 그냥 여기만 낮춰주세요. 아, 그럼 저절로 이제 이게 수동적 스트레칭이 되는 자세거든요. 네. 힘을 하나도 안 주고 여기만 힘 줄 필요가 없죠. 여기 네. 걸쳐놨으니까 여기는 네. 고정시킬 거 아니고 몸만 내려가면 더 스트레칭이 그렇죠. 저절로 되는 거죠. 네. 팔에는 힘을 줄 이유가 없네요. 없죠. 걸쳐만 놓으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어우, 되게 어깨가 쭉쭉 늘어나는 느낌이에요. 좀 더 이렇게 모으시면 좀 더 아. 내려가시면 돼요. 아이고. 앞으로 좀 기울이셔야 돼요, 선생님. 아이고. 아니, 약간 뭐랄까 찢어지는 느낌? 네, 그래서 이걸 반동을 주시는 게 아니고 지그시. 이 상태에서 이제 지그시 몸이 가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지그시 하시면은 이게 그래야지 스트레칭이 되는 겁니다. 팔을 앞으로 들어 올리는 거. 뭐 이렇게 또 천장에 도르래 매달아서 이렇게 올리는 거 이렇게 하셔도 아, 되고. 이렇게 당기면 올라가는 게 이제 네, 시원찮은 늘어나요. 팔이죠. 네. 네, 시원찮은 팔이 안 올라가니까 정상 팔로 이렇게 당겨주면은 이거 딸려서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뒷짐지고 올리기. 이런 꼭 이런 거 없어도 돼요. 집에 골프 치는 분이면 짧은 채 하나 뭐, 들고 그런 거 하셔도 저기 되고요. 클럽 쪽 헤드 쪽을 손으로 잡고 뭐 이런 거 하셔. 이런 줄로 그것도 가능하네. 되겠네. 예. 이제 지그시 저기 타월 쓰시고 타올 써도 되는구나. 네, 네. 타월 꼭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아, 내가 이제 좀 편하게. 네, 이렇게 네. 지렛대, 도르래, 지렛대 정도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픈 팔을 당겨 올리는 거죠. 딸려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여기서는 왼팔이죠. 왼팔이 아픈 거죠. 여기 아픈 거죠. 네, 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바깥으로 돌리는 거. 밀어주는 거죠. 근데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돌면 되죠. 아, 이거 잡고 네, 팔꿈치 몸에 붙으셔야 돼 대신. 팔을 이렇게 붙이고. 네, 붙이고 몸이 돌면 되죠. 네, 몸이 도는 겁니다. 그죠? 네, 이런 의자 놓고 그냥 하시면 돼요. 자세를 똑바로 하고. 문고리 잡고 그다음 내가 돌아도 되고.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몸이 여기 팔꿈치가 몸에서 떨어지면은 제한이 좀 완전히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운동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운동이 되는구나. 아니 여기서 움직이시면 요거는 고정이고요. 예. 이쪽으로 좀 붙어 보십시오. 여기 잡으셨잖아요. 예. 그다음 몸이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여기를 붙이시라는 이유가 요 가만히 있고 이것만 여기를 늘리는 요걸 늘리는 거구나. 네, 요걸 늘리는 거예요. 지금. 요걸 이렇게. 이게 팔꿈치가 몸에 붙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돼 버려요. 그렇죠. 그 팔꿈치 이거는 늘어난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붙어 늘어난 있으면 거네. 요렇게 되니까 예. 그 하나의 방법이 이 팔꿈치가 이쪽에 오면은 더 좋아요. 아이고. 여기 오면은 몸이 돌 때 확실하게 돌아집니다. 이게 저기 골프 칠 때 네. 또 골프 얘기 나오는데 오른쪽 팔꿈치가 네. 옆으로 앞으로 들어오라 그러거든요. 네. 이게 우리 같은 사람은 이게 굳어가지고 맨날 여기 걸려. 이거 연습하시면은 잘 되겠는데. 잘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이게 놓고, 앞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왼쪽으로 도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몸이 여기서- 요걸 못 돌게 잡아주네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예, 앞에 잡아주지 않습니까? 그럼 요 상태에서 돌면은 훨씬 여기가 쭉쭉 늘어나. 이걸 잡을 필요가 없어요. 이 상태에 네. 있기 때문에 돌면은 저절로 어깨가 여기가 쭉쭉 늘어나요. 그렇습니다. 아, 반대쪽도 하시고 뭐. 이렇게 되면 되겠구나. 여기 좀 높아서 높이만 맞으면 네. 좀 더 편하겠네요. 문고리 잡고 하셔도 되고 이렇게 서서 아, 문고리 네. 잡고 이렇게 보셔도 붙여서 요거만 앞으로 놓고 팔꿈치를 딱 잡은 상태에서 돌면 되죠. 이렇게 돌면 되네요. 네. 문고리도 되고. 예. 뭐 하여튼 뭐 할 거는 많습니다. 이론을 알면 응용할 수 있는 공간은 네, 얼마든지, 맞습니다. 예. 예, 응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어디가 늘어나냐면 여기가 여기가 늘어나요. 늘어나요. 여기가 앞에. 예. 여기가 앞에 있는 부분을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실제 또 이제 이 기계가 운동을 시켜주는 것도 있습니다. 앉아만 있으면 돼요? 팔을 넣어놓고 있으면 기계가 징징징징 해서 팔을 이렇게 올려주고 각도 세팅까지 가능해요. 속도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회전근개 힘줄 파일 수술 후에 이제 패시브하게 운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네. 능동적으로 움직이면 힘줄이 힘이 찢어질 되니까. 수 있으니까. 붙여놓은 봉합해놓은 게. 데가. 네. 예. 그래서 넣어놓고 속도, 반복 횟수, 뭐 그다음에 각도, 요까지 다 세팅 가능합니다. 그래서 알아서 운동을 시켜주는 거죠. 이게. 힘 빼고 가면 앉아 있으면 되네요. 네. 네. 어차피 이거 수동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CPM이 Continuous Passive Motion 음. 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그래머블 딱 세팅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손 이렇게 하고 왼손 여기서 하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되는 그런 기계도 있습니다만은 뭐 굳이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뭐 깍지 끼고 기지개 키시는 것만 해도 돼요. 깍지 끼고. 기지개. 이거 뒤집지 않아도 되나요? 뒤집으면 더 효과적이겠죠. 네, 쭉 늘어나. 뒤집으면 이제 이게 좀 더 자극이 더 됩니다. 네. 뒤집으면은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선생님 몸이 너무 뒤로 뻗으셨는데요. 이게 편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꾸 편한 자세를 취하려고. 트렁크가 몸통이 지면에 수직으로 앉으셔야 돼요. 좀 더 이렇게? 앞으로 가셔야 돼요. 좀 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이제 이게 올라가셔야 돼요. 아이고 안 올라가네. 이렇게 디귿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 디귿자를 그냥 이렇게 있는 거하고 이거하고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거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기대고 하시면 됩니다. 아. 네, 허공에다 하셔도 되고 또는 뭐 이 책장이나 벽에다 대고 이걸 하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지그시 이 상태로 15초에서 20초 정도 지그시 충분히 스트레칭 하시는 게 목표. 반동을 주면 안 되겠죠. 자, 그다음에 운동하는 것 같고 관절막 스트레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세 번째 이제 50견 빨리 낫는 법. 아까 제가 50견의 자연 경과가 약 30개월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지 그렇죠. 않습니까? 아프고 굳고 녹는 데까지. 네. 그러니까 초겨울에서 한겨울에서 늦겨울 얼음이 얼고 꽁꽁 얼어붙고 녹는다. 이렇게 한 겨울을 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겨울이 1년이 아니라 거의 2년 반. 네. 요거를 너무 수축시킬 수 있는 건가요? 기간을 좀 단축해서 단축시킬 방법이 수- 있긴 합니다. 네. 질문을 좀 받아야 될까요? 너무 아니요, 이거 다 끝나고 아유. 질문 받죠, 뭐. 예. 시간은 네, 많으니까. 그러면 제가 자, 그럼 50견 빨리 나는 법. 환자분들께서 이제 늘 하시는 질문이죠. 50견 이거 2년 반 안 걸리고 빨리 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럼 있습니다. 약을 좀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병원에서 받는 50견 치료법. 아까 운동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네. 어느 시기든. 네.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이 자세를 위한 운동은 50견 아니라도 네, 기본적으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바른 자세하고 스트레칭 기본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물리치료 받으시면서 소염 진통제
드시는 겁니다. 예, 해서 염증을 우리 또 진통제 먹으라면 속 버리고 위장 뭐 버리고 뭐 걱정이 많은데. 예, 걱정이 많으시죠. 그래서 네. 약 하나로 된 것도 있고 네. 뭐 소염제 하고 그다음에 위 보호제. 그래서 총 저는 보통 두 알, 한 봉에 두 알 아침 저녁으로 네. 두 알도 하시고 그렇게 보통 드리고요. 너무 그 속이 불편하신 분들은 약을 또 드시기 힘듭니다. 그런 경우에는 간헐적으로 뭐 타이레놀 좀 드시거나 또 간이 안 좋으신 분은 또 이제 진통제 못 쓰죠. 예. 네. 그 타이레놀 드시기 힘드니까 네. 그 콩팥으로 배설되는 걸 하고 콩팥이 안 좋으신 분은 타이레놀 좀 드시기도 하고 그렇게 좀 융통성 있게 하고 있고요. 그럼 주사 치료 연골 주사라고 해서 그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를 이쪽으로 해서 주사를 하면은 좀 윤활과 소염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너무 그 많이 굳어 있고 통증이 극심할 때는 그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하기도 합니다. 몇 번까지 괜찮아요? 한 부위 1년에 같은 부위당 보통 3번까지는 허용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 번 맞으신다고 해서 큰 문제 나는 건 아니고요. 근데 환자분들이 이 병원에서 안 나주면 저 병원 가서 맞고 저 병원 가서 안 나주면 또 가서 맞고 이게 문제죠. 여기 맞고 여기 맞는 건 다른 겁니다. 네. 예, 여기 앞에 맞고 뒤에 맞고 하는 건 다른 건데 이제 여러 군데서 돌아다니면서 맞으시면은 그거는 좀 문제가 됩니다. 그거는 이제 이 병원에서 이 병원에서는 다른 병원에서 무슨 치료를 받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거든요. 없죠. 우리는. 예, 그래서 예, 환자가 이 얘기를 다 해주면 모르겠는데 이 얘기 하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볼 때마다 늘 초진이에요. 그럼 늘 이제 약이 세질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환자분들은 요즘은 그렇게 뭐 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시고 스테로이드를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통증이 극심한데도 일부러 안 맞으실 이유는 별로 없고요. 너무너무 아플 때는 그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것도 뭐 문제가 될 건 없다. 예, 크게 문제 될 건 예. 없습니다. 신경 차단제, 신경을 풀어주는 주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깨에 관여하는 신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신경이 옥죄음을 당하거나 그런 경우는 신경을 좀 풀어줘도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좀 풀려요. 그럼 저게 어떤 약이 마취제인가요? 아날제식인가요? 부분 마취제 좀 들어갑니다. 아하. 근데 우리가 치과에서 마취를 할 때는 아예 뭘 해도 시술을 해도 모를 정도인데 이거 그 정도는 아니죠. 아. 예, 완전히 뭐 그러니까 마취는 마취인데 그 운동 기능을 떨어뜨릴 정도로 팔이 툭 떨어질 정도로 하는 건 아니죠. 네. 감각신경만 감각신경만 일부 그러니까 차단해줘. 뭐 이제 굉장히 낮은 농도, 0.5%보다 더 낮은 농도. 보통 2% 이러면 모터블락. 근데 운동 기능이 차단이 될 정도로 되는데 이건 그렇게까지는 않고요. 네. 수압 팽창술은 이제 물로 이용해서 쪼그라든 관절에 넣으면 관절이 관절막이 늘어납니다. 그럼 움직이기가 그러니까 좋겠죠. 생리식염수를 넣어주는 거예요? 네, 생리식염수를 넣는 겁니다. 아. 네,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덜 아파하시죠. 네. 늘려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수제할 치료, 운동제할 치료 해서 근육과 그 관절막을 이완한 치료를 하시면 되고 받으시면 되고 네 번째가 이제 이게 좀 빨리 나는 법이긴 한데 네. 요거는 이따가 어떨 때 어떤 환자분 대상이 되는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수면 마취를 하고 했었는데 요즘 이제 워낙 초음파가 많이 발달을 해서 네. 상완신경총 여기다가 부분 마취를 하게 되면은 그냥 팔에 힘이 쭉 빠져버립니다. 네. 그럼 그 상태에서 여러 가지 치료를 복합적으로 해서 팔이 이거밖에 안 올라간다 할 경우는 귀에 붙여드리는 그런 그게 이제 빨리 가는 치료법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보통 마취를 해서 이제 경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당일 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9시 오시면은 오후 한 4, 5시 정도에 귀가 하시는 거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회복됨을 확인하고 귀가하시는 겁니다. 네. 네. 영구적인가요? 거의 저는 2번 해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여태껏 한 2,500분 정도 치료를 했었는데 네. 예, 2번 한 분은 거의 기억이 없습니다. 거의. 예. 자, 그럼 이게 얼마나 이게 또 치료를 받아야 될 것인가라는 건데 오래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진통소염제를 드시면서 통증과 염증을 조절하면은 이 시기를 조금 잘 넘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플 땐 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진통소염제와 같은 소염제를 염증을 드시면서 염증을 좀 가라앉히는 그런 걸 같이 하면은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운동을 또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잠도 못 주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렇게 약을 제가 처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자다가 네. 이제 좀 뒤척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팔을 뭐 어깨 뒤로 돌려서 이렇게 뒤척일 수 있잖아요. 그럼 네, 자다가 깨나요? 그럼요. 이게 아플 때는 이쪽으로 돌아 누우면은 압력이 엄청 갑니다. 그러니까 그 못 견디세요. 그래서 주무시다가 깨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이 되게 떨어지겠네요. 그럼 한 번 깨면 2토막 나는 거고요. 두 네. 번 깨면 3토막 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또 화장실 뭐 한 번 이러면은 그냥 밤새는 거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 어깨가 아프신 분은 저는 이렇게 하시라고 합니다. 오른쪽을 좀 높여 놓으시라고. 아, 근데 그게 자다가 보면 몸이 뒤척이기도 하고 그러지. 이렇게 하고 자는 사람이 없잖아요. 물론 맞는데요. 여기서 비계를 하나 예, 이쪽으로 좀 받쳐 놓으면은 아. 큰 베개를 긴 거. 경사지게 삼각형, 예. 웨지 쉐입의 예. 삼각형으로 된 걸 해놔서 이쪽으로는 기울어 있지 않습니까? 네. 오른쪽으로 상대적으로 덜 돌아 놓겠죠. 쿠션을 긴 걸 하나 해서 그냥 네. 이렇게 하고 자는 게 좀 낫겠네. 네, 그러면은 이제 자극이 좀 덜 됩니다. 네. 완벽한 건 아니지만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는 네. 것이고요.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주사 맞으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맞을 수가 1년에 있습니다. 3번까지 동일한 부위에. 네. 네. 그래서 정확한 주사를 위해서 이제 약이 딴 데로 가면 곤란하니까 일단 관절 안에 한다 그러면 초음파로서 보면서 주사를 해서 관절 안에 가급적 들어가도록 딴 데 주변에 안 퍼지게. 네. 실제로 딱 바늘 끝이 관절 내에 들어가서 그 주사 약이 나가는 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도 이제 내가 정확하게 주사를 맞았다는 거를 확신할 수 있고 의사도 원하는 부위에 주사약이 그대로 주입이 됐다는 거, 딴 데 새지를 않고 잘 갔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인트라 리저널이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병변 부위에 예, 딱 정확하게. 인트라치를 네.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일본에서 나온 논문인데 이 인대를 좀 풀어줬더니 움직임이 아. 좋아졌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이 부분에다가 지금 팔을 이게 바깥으로 돌아가는 게 안 되는 분이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단단하게 네, 굳었다는 굳어서 얘기죠. 예, 그래서 네. 밖으로 돌아가질 않아요. 사실 이쪽에 제한이 가장 크거든요. 여기. 이게 되질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 여기다가 그 생리식염수 주사를 한 거죠. 네. 생리식염수 주사를 했더니 뭐 많이 좋아졌다. 이제 유착된 걸 벌려준다는 네, 맞습니다. 얘기인가요? 예. 네. 아니, 생리식염수가 무슨 약이야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화학적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쓰는 겁니다. 네. 물리적으로 그 공간이 좁아진 걸 딱 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요 틈새에다가 주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생리식염수도 저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수압 팽창술은 이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는데 네. 생리식염수를 넣게 되면 이게 벌어지는 거죠. 아. 그러면 움직이기 힘들었던 게 좀 하고 나서 이제 한결 편해지세요. 저게 이제 그 생리식염수면 어느 정도 있다가 재흡수가 될 거 아니에요? 한 시간 안에 이미 다 없어집니다. 아. 근데 이제 한번 풍선을 부르듯이 한번 해놓기 때문에 그 운동본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시면 돼요. 그렇게 운동을 해야 되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여기에 병원에서 벌려줬을 때 운동을 계속해서 네. 유지를 그 각도를 아. 잃어버리지 말자 그겁니다. 네. 네. 그다음 도수열 치료도 이것도 불린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직접 이게 해 드립니다. 이런 경우는 잡아가면서 팔이 이렇게 굳어 있으시면은 이 부분을 이제 체크하면서 이렇게 잡으면서 이제 마사지를 해가면서 이게 점점 아 뒤로. 예. 그리고 이제 바깥쪽으로 갈 때도 이게 밖으로 이게 벌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견갑하거나 이런 게 좁아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 여기다가 이제 그 생리식염수를 아까 물리적으로 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물리적으로 좀 벌려놓고 하면은 이제 훨씬 더 잘 돌아갑니다. 생리식염 주변으로 퍼지면서 좀 이렇게 분리가 근데 되겠네요. 유착됐던 게 좀 풀어놓고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잘 돼요. 네. 제가 좀 이제 한 다음에 이제 저희 물리치료사 선생님한테 이제 이걸 이렇게 하라고 제가 처방을 내기도 하고 네. 그렇게 이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아. 빨리 나는 법 중 하나인데 마취를 해놓고 이제 팔을 조작을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마취했으니까 아픈 줄 모를 거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이거를 전신 마취를 해놓고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부분 마취만 하죠. 여기만 네. 해놓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100%안 아픈 건 아닙니다. 전신 마취가 아니기 때문에 100%안 아픈 건 아닌데 통증은 뭐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단시간에 증상을 좋아지게 하는 효과적인 치료법이긴 하나 네. 이렇게 할 때 아. 이게 지렛대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게 연세 드신 뭐 할머니 같은 경우는 뼈 부러지겠다. 골밀도가 낮아 있는 골다공증 심한 경우에는 골절 위험이 있는 거죠. 이렇게 너무 딱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확 제끼면 여기가 네. 부러지네. 그렇죠. 여기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네. 이 넥, 서지컬 넥 있는 부위가 망가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여러 사람이 이거 꽉 붙들고 이 통째로 움직이게끔 이게 아 예. 그러면 예, 여기를 그냥 지렛대 삼아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골절의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성 골다공증 있나 없나 확인해야 예, 되겠네요. 그 골밀도 검사를 합니다 반드시. 네. 그리고 골밀도 검사를 해서 골다공증이나 골 감소증만 있어도 전 반짝 긴장을 하고 있고요. 또 약을 드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 정상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리고 50견 치료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것인데 이거 우리가 그 화재가 났을 때 불을 네. 한 번에 완전히 이제
소화를 소화를 네.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근데 잔불을 또 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불씨까지 이제 제거한다 이건데 오십견 치료도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오십견도 그렇다는 겁니다. 아하.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유착성 관절낭 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불화자가 두 개가 붙어 있어서 불이 만만치 않은 불입니다. 잘 꺼지질 않습니다. 생각보다. 아, 네. 불꽃 튀는 겁니다. 불꽃이. 그래서 이제 소염제를 드시면서 약이나 주사를 통해서 소염제를 드시고 맞고 하면서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꾸준히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요. 왜냐면 조금만 안 아프면 잊어버리고. 또 안 좋아지면 이거 또 큰일 났네. 또 네. 아프네. 치료받고 좀 나아지면 또 이러다가 이제 한 두 사이클 세 사이클 돌면은 이게 말이야 죽을 병은 아닌데 이거 진짜 피곤해 이거. 네, 이거 맞아요. 좀 응? 그래서 이제 간헐적 불 끄기를 본의 아니게 바빠서 못 하시게 돼. 이렇게 되면 삶의 질이 이제 엄청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드름하고 비슷하네. 아 그렇습니까? 그것도 약 먹고 약발로 좀 좋아지면 병원에 가서 다시 이제 바른 약을 써야 되는데 네. 안 나와. 아. 꼭 심해지면 와요. 이게 이게 인간의 본성하고도 네. 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요 시기 때 가장 많이 아프고 운동 범위가 가장 덜 나올 때 요 시기까지만은 치료를 좀 열심히 하시면은 그 뒤에는 이제 내리막길을 좀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때까지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초기 9개월. 네. 네. 그게 좀 힘듭니다. 하지만 요것만 잘 넘기시면 또 근데 요 시기 그러니까 통증이 제일 극심하고 운동 범위가 최하로 되는 요 시기 때 이제 아까 그 치료를 합니다. 아, 부분 마취하고 하는 부분 거. 마취하고 네. 운동 범위가 안 나오니 이까지 기다리기엔 너무 기간이 길고 통증은 좀 좋아진 추세니까 요거에 힘입어서 부분 마취를 하고 이제 요거를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한결 좀 편하게 가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오십견 치료 흐름은 대개는 요런 기본적인 치료를 대부분 했었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이제 예전에는 바로 이제 내시경 수술을 하거나 관절경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이게 제가 그냥 만든 용어입니다. 이게 책에 나와 있는 용어가 아니고 그 매직 숄더 리헵이라고 해서 매직 숄더 리헵이라고 제가 그냥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네. MSR이라고 제가 그냥 하는 요건 여러 가지 치료를 합쳐놓은 건데요. 뭐 주사 치료, 도수 치료, 충격파 치료, 고주파 신경 치료를 그냥 붙여놓은 겁니다. 네. 이 네 가지를 다 하는 게 아니고 다 할 수도 있지만 맞춰서 뭐 부분적으로 필요할 때. 필요한 것만 골라서 선택해서 하는 뭐 포괄적인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MUA라는 거는 Manipulation Under Anesthesia에서 마취해놓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네. 이거는 제가 하는 것인데 대개 어떨 때 하나 무조건 처음서부터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치료를 먼저 해봅니다. 네. 그래서 한 이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했을 때 증상이 계속 남아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걸 고려해 볼 수 있다. 해야 한다는 아닙니다. 네.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럼 일찍 하면 어떡하느냐. 왜냐하면 어깨 관절에 오십견이 염증기에 있기 때문에 재발할 위험성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찍 한다고 해서 좋을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6개월에서 9개월까지는 충분하게 보존적인 치료를 네. 하고 그래도 안 될 때 안 되면 네, 좀 고려해 볼수 적극적인 있다. 걸로. 네. 네. 팔이 굳어서 안 갈 때는 네. 이제 그때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치료 재발은 아까 제가 두 번 한 분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당뇨 환자분들은 좀 재발이 여전히 높다고 문헌상으로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네. 당뇨가 참 만병의 그 네. 리스크 팩터가 되네요. 고약한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재발률이 3 내지 40%로 굉장히 레인지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뇨병 있는 분들은 36% 그리고 없는 분들은 15%니까 2배가 넘는 거죠. 그러네요. 그 정도로 또 당뇨병도 이제 단계에 따라 다르겠죠. 조금 있으신 분하고 좀 심한 분하고 또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대개는 이제 반복하면은 대개는 다 좋아지는데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하여튼 월등히 다시 재발해서 치료할 확률이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혈당 조절이 잘 되는 분들은 좀 잘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치료 위험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 네, 또 골절,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있을 골다공증이 경우에 있거나 또는 그게 골다공증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여기가 너무 굳어 있고 여기 그렇죠. 너무 심하게 굳어 있고 여기 약하고 이러면 여기 또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항상 네.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회전근개 파열이 또 동달아서 일어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어깨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신경이 당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는 좀 숙련된 사람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까지 한번 끝나면 네, 결론하고 네. 질문 받죠. 오십견 치료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치료이긴 하나 스스로 평소에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운동 범위를 최대한 많이 늘려놓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찜질을 한 후에 하시면 한결 부드럽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조기 진단, 조기 치료를 열심히 하면은 나중에 관절 운동 범위의 제한이나 장애가 남을 확률을 매우 줄여서 삶의 질을 높이는 삶의 질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게 예방 목적으로 이게 항상 스트레칭을 좀 잘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뭐가 안 되는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줄어드네 이런 거 갖다가 이제 가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되는 것이죠. 제가 그리고 말씀드린 자주 하면 자세를 잘 잡고 스트레칭을 자주 하면 네. 예방도 되나요? 예방까지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네. 늦게 오게는 할 수 있을까요? 예방에 관한 얘기는 좀 제 근거가 부족해가지고 근거가 네, 예. 네. 이거 한다고 안 온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없고요. 하면 좋다. 초기에 알아챌 수 있다. 빨리 진단이 가능하다. 네. 나 평소에 잘 이렇게 됐는데 어느 갑자기 안 돼. 좀 덜 되네. 좀 약간 촉을 세우고 있었는데 점점 더 안 되네. 그럴 때는 이제 느낌이 오는 거죠. 빨리 치료할 수 있고. 예, 진단을 이제 좀 빨리 우리가 알아채고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네. 뭐 이런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물론 1시간 아니요. 1시간 20분. 뭐 네. 별로 많이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자세 얘기부터 시작해서 어깨 관절 스트레칭까지 쭉 들어보셨는데 질문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깨도 신경 계통이라던데 말초신경과 연관이 있나요? 네, 어깨도 신경이 당연히 지나갑니다. 목에서 내려오는 상완신경총이라는 신경이 어깨의 앞쪽 뒤쪽 뿐만 아니라 가슴 쪽 그리고 날개 쪽 뒤쪽 이쪽으로 해서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어깨도 말초신경이 당연히 지나가니까 그쪽에 말초신경이 눌릴 수도 있고 그로 인한 통증이 있을 수 있는 있습니다. 거죠. 네. 이제 동결경, 오십견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좀 적을 수 있습니다. 네. 어깨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막에 염증이 생기고 굳어 있는 것이 오십견이니까 신경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냐? 이거는 좀 관계가 적다고. 디스크 같은 경우는 신경을 바로 압박하는 거고, 네. 이거는 염증 때문에 신경이 아픈 거고, 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김숙자님 몇 년 전 오른쪽 어깨 불편 정형외과에서 50견 판정을 받았는데 왼쪽 어깨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다. 네,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어깨는 예전만큼 많이 안 올라간다는데요. 후유증이 남은 건가요? 이게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몇 년 전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1년도 될 수 있고 3년도 될 수 있는데 덜 되면은 이게 그러니까 정상에 비해서 덜 되는 만큼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보면은. 네. 근데 이제 그로 인해서 통증이 없이 굳어버렸다 그러면 아까 운동 범위 제한이 좀 남은 거죠. 남을 수 그렇죠. 있는데 그것도 치료를 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완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굳어서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럼 아까 그 마지막에 그 방법을 MAU MUA라고 MUA 그걸 관절 수동술 이렇게 해서 그걸 팔을 붙여드리는 부분 마취하고 팔을 올려드리는 그런 치료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여태껏 결과가 되게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회전근개 파열 1.6cm. 네. 근력 운동으로 버티고 있는데 수술해야 될까요? 네, 요거는 이제 오늘 주제와는 조금 다르긴 아닌데 한데, 회전근개 파열이 1.5cm 그리고 연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으나 65세 이하의 젊으신 분 그리고 외상이 있었던 분 그런 분들은 경우에는 조기 수술 그리고 어깨를 액티브하게 많이 쓰셔야 되는 분들 운동 많이 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수술을 이제 권고를 하고 1.5cm를 넘어가면 수술을 하라고 합니다. 파열이 이제 전층 파열, 부분 파열 말고요. 전층 파열이 되어서 완전히 또 벌어져 있는 경우에는 저절로 잘 아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벌어진 부분을 당겨서 봉합을 해주는 것을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직 불편함이 없대요. 병원에서는 하라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우선 좀 지켜보시고 이게 점점 더 사이즈가 커진다. 그러면은 그때는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 좀 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벌어지면은 나중에 그 수술하기도 어렵죠. 힘줄이 질이 안 좋아져요. 땡겨서 봉합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군데 아니라 좀 다른 대학병원 한 두세 군데 가셔가지고 의견을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세컨 오피니언을 받아보는 게 좋겠네. 네, 좋습니다. 50견이 오지 않는데 평소 예방할 방법 아까 말씀드렸죠. 네. 다음 질문 볼까요? 주사와 충격파 치료로 괜찮아졌는데 다시 아프대요. 네. 아까 이제 제가 불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끄실 때 확실하게 끄셔야 되는데 근데 지금 증상이
통증이 있으면서 다시 아프잖아요. 통증이 있으면서 운동 범위 제한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 범위 제한이 남아 있으면서 좀 아픈데 그때는 간단하게는 소염제 드시고 또 스트레칭도 열심히 일단 해보십시오. 네. 안 되면 주사를 맞춰서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또 가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흰수염 고려님 목이 자주 아프고 뻐근하여 어느 날 머리가 멍한 느낌도 든다. 목 디스크와 오십견 증상이 겹쳐 있다. 아, 이런 수도 있나요?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네. 근데 목은 목 디스크하고 오십견은 좀 이제 목과 어깨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 목 디스크 있으면 당연히 이게 또 하나의 방사통 또는 연관통 이래 가지고 아래쪽으로 뻗치거나 또 네. 연결되어 있는 부위가 좀 아플 수도 있습니다. 목 디스크 있으면은 팔도 저릴 수도 있지만 또 날개 측 쪽으로 해서 또 통증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어깨 옆쪽까지 내려오게 되면 이게 오십견 있을 때 아까 제가 어깨 옆이 아플 수도 있다고 여기가 했지 아프다고 않습니까? 그랬죠. 예. 이제 거기하고 또 통증을 일으킨 부위가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십견이 있다고 할 경우에 아까 제가 네 가지 셀프 테스트 들고 올리는 거, 그다음에 야구 선수 공 던지는 거, 그다음 바깥으로 돌리는 거, 그다음에 요 자세. 이분은 진단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네. 같은데 그래서- 목 디스크도 진단이 된 것도 아니고 오십견 증상도 본인 느낌이니까 네, 이게 전문의 선생님이 진단을 먼저 한번 꼭 네. 받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십견 증상은 아까 제가 말한 셀프 테스트 해보시고 하면 금방 알 수 예,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목 디스크는 목 자체가만 아플 수도 있지만 팔저림이 같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엑스레이만 좀 찍어보셔도 예. 분위기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진단을 먼저 꼭 받아봐야 될 네. 것 같네요. 오른팔에 비해 왼팔이 뭔가 다른 뼈가 만져지는 게 무슨 어디가 만져진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네. 네. 옆으로 제가 잡으면 왼팔에 팔이- 뼈가 여러 개가 있는데 네. 흔들면 뼈가 아픈 느낌입니다. 아까 왼팔이 50견 말씀드렸잖아요. 50견은 윗부분 팔을 들어 올리는 거 이거 하나, 둘, 셋, 그다음에 넷 이렇게 할 때 적어도 하나 아프다 그러면 통증이 있으면서 운동 범위가 잘 안 나온다 싶으면 그건 50견을 좀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뼈가 아프다 정도면 저거는 관절 뼈에 뭐 이상 있는 경우 아닐까요? 그러니까 팔꿈치 위인지 팔꿈치 아래인지 네. 그것도 좀 모호하고요. 네. 어쨌든 오늘의 주제가 50견이니까 50견은 분명히 통증을 동반하는 운동 범위 제한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거는 방송 보시고 네 가지 운동을 꼭 해보시고요. 뼈가 아픈 느낌이라면 훨씬 다른 병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회전근개 파열 진단받았는데 일을 하고서 수술을 못하고 있다. 어깨를 덜 사용하면 자연적으로 붙을 수도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회전근개 파열은 찢어진 힘줄이 저절로는 잘 붙질 않고요. 네. 근데 파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증 파열이 1.5cm 이상을 넘어가는 좀 젊으신 분이라면은 그건 이제 수술 대상이 되는데 이제 바쁘시다고 하니까 수술 안 하고 그러니까 부분 파열이고 파열의 크기가 크지 않고 통증이 심하지 않고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다른 예를 들어 우리가 콜라겐 주사를 하거나 그런 것들도 시도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팔을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 있을 때 팔꿈치가 이제 몸에서 떨어지는 동작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만약에 극상근 힘줄 팔이 있는 경우에는 팔을 옆으로 드는 동작. 요거는 힘줄의 파열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을 그래서 하면 안 되는 부분이군요. 팔꿈치가 몸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냥 팔꿈치가 몸에 붙은 상태에서 뭘 하는 거는 좋아요. 근데 네. 팔이 옆으로 드는 동작. 요거는 이제 극상근 힘줄이 일을 하는 그런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팔이 옆으로 들리는 동작은 가급적이면 좀 안 하시는 게 좋고. 네. 근데 너무 이제 이렇게만 있으면 또 관절이 굳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정상 팔을 이용해서 아픈 팔에 깍지를 끼고 그냥 수동적으로 올려주는 거.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팔은 그냥 딸려가는 거. 오른팔에서 들어주면 딸려가는 거. 수동적으로 딸려가는 거죠. 이게 얘가 혼자서 하는 게 운동을 아니라 하고, 오른손에 깍지를 끼고 왼팔은 딸려가는 겁니다. 여기 힘 안 주고. 그래서 이 관절을 수동적으로 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네. 힘줄의 힘줄 손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법이 돼서 네. 그렇게 해서 수동적 스트레칭은 꼭 그렇게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수술의 인디케이션이 되고 해야 될 상황이면 뭐 일을 안 하고 하는 게 답이겠죠? 그러니까 네. 앞으로 이제 힘줄 팔도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너무 많이 찢어지고 이러면 봉합도 힘들고 그때는 또 인공관절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연배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으나 우선은 한번 그렇게 의견 드립니다. 네.
어젯밤부터 갑자기 오른쪽 이렇게 욱신거리고 뻐근하다고 하는데 계속 아픈 게 아니라 몇 분 간격으로 아프기도 하고 괜찮아지기도 하고 컴퓨터 앞에 작업을 많이 하는 이런 자세 네.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그 오십견 간별 질환은 제가 아까 말씀 네 가지 그 꼭 해보십시오. 그거 네. 잘 되면은 오십견의 가능성은 없고요. 매우 줄고 거의 네. 없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걸리면은 이게 안 되면은 이게 오십견의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자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가슴 쫙 펴고 요 자세를 유지하시는 게 그냥 네. 중요합니다. TV 누워서 보다가 잠들면 목에 담이 잘 걸리던데 나이 탓일까요? 네, 이거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제일 안 좋은 제일 자세죠? 좋습니다. 예. 네. 여기 리모컨 들고 주무시면 최악입니다. 여기. 비스하게 누우셔가지고 리모컨 돌리시다가 좋습니다. 네. 그러면 누워서 유튜브 보는 건 어때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별일 없으면 제가 일찍 자는데요. 네. 한 뭐 10시 전에 잡니다. 네. 9시 반 정도 되면 자는데 대신 아침에 일찍 일어나죠. 그러니까 자기 전에는 저는 이렇게 영상을 보진 않습니다. 대부분 그냥 그 책 한 줄 읽다 보면 잠이 그렇게 잘 옵니다. 네. 수면제로는 최고죠. 네, 네, 최고입니다. 그래서 한 6, 7시간 주무셔야 되는데 이게 제가 예전에 기숙사 살 때 제 그 룸메이트 형님이 그 당시에 기숙사 TV가 거의 굉장히 귀한 때였는데 1층에 같이 보는 게 있지 방에는 안 두잖아요. 그분은 또 TV를 또 구해와가지고 본인이 또 이제 보시다가 TV를 켜놓고 또 주무세요 또. 그렇죠. 그 소리에 같이 깨가지고 새벽에 깨고 나면 영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주무실 때는 확실하게 주무셔야 돼요. 맞아요. 이 눈에 대한 그게 이제 또 결국은 노화와 컨디션하고 다 연결되죠. 직결되는 네,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네. 잘 자는 게 참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두근 근염인지 오십견 초기인지 왼쪽 어깨 앞쪽으로. 앞쪽으로 통증이 음, 있어 6개월 운동을 못 하고 있고 네. 그 이두근 건염, 그러니까 이두근 장두가 여기 있죠?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어깨 앞쪽이 이두근 장두인데 근데 이거는 힘줄염이라면은 확실히 쉬어주기만 해도 많이 좋아지십니다. 네. 오십견 초기인지는 확실히 오십견이랑 오십견 치료를 하시면 되고 그 운동을 6개월이면 상당히 많이 쉬고 계신데 전혀 운동을 안 하셨습니까? 제가 그것도 진짜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기 운동을- 아이소메트릭 엑서사이즈는 해야 되는 운동 같은데 네, 그거는 하셔야 되고요. 네, 네, 네. 근육은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그리고 대개는 6개월이면 엄청 오래 쉬신 건데 이렇게 기본적인 스트레칭은 하시고 기본적인 스트레칭은 하시고 근력 쓰는 거는 좀 덜 하시면 대개는 빨리 좋아집니다. 이게. 네. 네. 이두근 근염이라면 저거는 진단은 받았다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전문 용어인데 저 이거 정도면 이제 건염인지 오십견 초기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이두근 건염이 장두가 있고 단두가 있지 않습니까? 네. 숏헤드, 롱헤드가 있는데 건염만 좀 있다 그러면은 대개는 소염제 좀 드시고 시간 지나면 대개는 좋아집니다. 파일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6달까지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조금 어떻게든 간에 무리가 되는 이유가 있거나 뭐 하여튼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고 6개월 동안 아예 중단을 하고 계신 틈틈이 좀 하셨는지 네. 그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런 게 초음파 같은 걸 하게 되면 오십견인지 이두근염인지 진단이 간별 진단이 가능한가요? 오십견은 아까 제가 말 진찰로도 어느 정도 상당히 알 수가 있고요. 네. 초음파로는 아까 이제 그 위팔 부리인대가 좀 두꺼워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간별을 할 수가 있고 이두근 건염도 만약에 이쪽이 아프시다 그러면 반대쪽 어깨가 정상이라면은 반대쪽과 비교를 해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아하, 네. 우선 더 정확한 진단을 받아봐야 되겠네요. 윤활낭염. 라고 막 오십견 초기라 하시던데 윤활낭염은 그야말로 부드럽게 하는 주머니, 부드럽게 하는 액체가 묻어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층이 있는데 그 사이에 매끄럽게 잘 움직이도록 마찰이 덜 생기도록 하는 그런 층인데 이제 점액낭염, 윤활낭이 이렇게 있는데 이 어깨 부분에 있습니다. 그 삼각근과 그다음에 회전근개 힘줄 사이에 그 층 사이에 있는데 그거라면은 뭐 치료 주사 한두 번이면 대개는 다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혹시 여기서 충돌 증후군이 같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잘 낫지가 않아요. 아까 저기 위에 숄더 이쪽 뼈 밑으로 네. 인대 지나가는 거. 맞습니다. 힘줄 지나가는데 그게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팔을 들어 올릴 때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엑스레이나 MRI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 찍으니까 잘 드러나지 않는데 초음파를 딱 대고 실제적으로 움직여 보면은
그게 충돌 증후군이 있는 경우는 걸립니다. 이게 매끄럽지가 않아요. 통과하니까 터널 아래를 통과하는 밑으로 왔다 갔다 하는 네, 그 약간 걸리거나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동적 초음파를 좀 해보시면 충돌 증후군은 어느 정도 감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5번 했는데도 완벽하게 낫지 않았다 그러면 충돌 증후군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말끔히 낫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좋아하는 짓이었다는 그런 네. 의미가 될까요? 네. 네. 50개는 오랫동안 스트레칭하고 치료도 받아서 낫더라고요. 철봉을 달아놓고 스트레칭했다. 네, 뭐 철봉 완전히 발을 붕 띄어서 하지 마시고 잡고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지그시 늘려주는 거. 철봉 잡았잖아요. 봉을 잡고 이것이 팔만 지그시 늘려주는 요거는 괜찮습니다. 아 이게 막 이렇게 할 게 네, 아니라 여기서 여기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잡았잖아요. 다리가 내려가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팔이 이렇게 올려지도록 지그시 이거 스트레칭이니까. 아 네, 스트레칭이구나. 스트레칭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팔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네. 살짝 체중을 밑으로 걸면 손만 잡고 있고 그다음에 다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팔이 펴지면서 여기에 늘어나죠. 팔을 들어올리는 효과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유방암 수술 후 팔이 안 올라가는 것. 네. 이거는 그냥 유방 구축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구축도 되고 이제 림프 부종이 가끔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팔이 다리 정도 사이즈가 되는 분도 혹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굉장히 불편하실 수 있고 그 수술 이제 림프절을 절제를 하게 되면 림프 부종이 가끔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유방암 수술 후에 50견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파 박리하고 막 이렇게 많이 만져서 그런 거예요, 그 부위를?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수술 후에 그 추적 검사를 합니다. 그 폐궤 검사를 하게 되면은 거기 어깨 같은 경우에 까맣게 이렇게 핫스팟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 그렇구나. 50견이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우라도 제가 말씀드린 4가지 그 기준에 네. 해당되는 게 나온다는 네, 얘기죠. 어깨에 요거 하나, 둘, 셋, 그다음에 네. 네, 여기서 요거까지.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확실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그럼요. 강의를 잘 들으셨으면 셀프 그 4가지 체크. 셀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5년 전에 왼쪽 오십견 치료받고 나왔는데 팔을 올리면 상완근부터 네. 손목까지 저리다. 그러니까 지금도 50견이 있는지는 아마 없을 가능성이 큰데 그때 운동범위 제한이 있으면은 이제 남아 있는 것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통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상완근 손목까지 저린다는 거는 이게 이제 신경이 좀 눌릴 가능성이 가장 첫 번째고 또 하나는 그렇죠. 이제 근막이 이게 눌리는 경우도 이게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신경 눌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신경 눌림이 어느 부위인지 그걸 풀어주면 될 것이고 근막이 타이트해서 생긴다 그러면은 근막 뭐 치료나 근막 스트레칭이나 이런 거를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피해야 할 팔 운동은 50견 받고 나왔는데 50견하고 상관없는 증상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네. 나왔다고 하시네. 네. 네. 저리는 거는 뭐 팔을 들어올 때 저린다고 해서 뭐 특별히 제한은 없는데 만약에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다라고 그럼 또 손목 터널 증후군 또 이 아래쪽인데 혹시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요렇게 되는 건 좋아요.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은 요렇게 되게 되면은 터널이 더 좁아집니다. 네. 그래서 종교와 관계없이 요 자세를 하시면은 여기서 요거를 하십니다. 안으로. 네. 예. 예. 이 귀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 상태에서 내려갑니다. 아, 내려갑니다. 아이고.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다 근데 요렇게 하면은 쉽죠. 전혀 운동이 안 되는 건 요렇게. 안으로 예. 돌리고 예. 딱 붙여서 네네. 밑으로. 한번 일어서 보시기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일어서 보시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안으로 돌려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예. 네. 예. 요렇게 안으로 돌린 거죠. 안으로. 네. 안으로 돌린 상태에서 그다음에 내려갑니다. 떨어질라 그래 자꾸. 예. 제가 잡아 드릴게요. 아이고. 그럼 여기가 늘어납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이 자세를 요 자세를 많이 좀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요렇게 안으로 돌려서 네, 최대한 내리는 거죠. 그렇죠. 내리는 거죠. 떨어지지 않는 상태. 이게 근육은 하나도 힘을 안 쓰지만 몸은 되게 불편하고 여기저기가 쭉쭉 당겨지는 느낌이. 이런 듭니다. 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자잘한 것들 네. 이런 것만 잘 해도 컨디션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평소 잘 안 하게 되거든요. 이거 뭐 누가 평소 이거 하겠어요. 네. 왼쪽 회전 근개 부분 파열, 어깨 충돌 증후군 50견, 오른쪽은 50견. 네.
자, 이거 정리해드릴게요. 왼쪽 회전근개 파열, 부분 파열, 어깨 충돌 증후는 같은 맥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네. 충돌 증후군이 진행이 되어서 회전근개 파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그거는 충돌 증후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세나 습관이 좀 안 좋은 경우, 어깨가 앞으로 말려 있으면은 그 힘줄이 지나는 공간이 더 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편한 연습을 많이 좀 하시고 부분 파열된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측 파열이 아니라면 수술을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고 50% 이상 파열된 거라면은 수술적 치료를 좀 고려를 해볼 수 있겠으나 그 50% 이하라면은 수술적 치료는 우선 첫 번째 할 건 아닙니다. 보존적 치료가 맞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오십견. 그건 아까 제가 답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수술은 오십견 가지고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은 자가 스트레칭을 잘 하고 네. 필요하면 MAU 같은 것들 하고 네, 오십견 때문에 네. 안 되면은 네. 네. 사우나에 도움 됩니다. 스트레칭 하기 전에 하시면 굉장히 그 좋습니다. 사우나 자체가 도는 게 아니라 그 액티브한 스트레칭을 하기 전에 네, 사우나를 하면 푹 불리고 하는 것이고 네.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더 진행되는지 아닌지는 그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운동하는 법을 제대로 병원에서 배워서 본인이 많이 하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회전근개 힘줄 파열인 경우에는 옆으로 극상근 힘줄 파열이 가장 많기 때문에 옆으로 드는 옆으로 드는 거를 가급적 안 하셔야 돼요. 옆으로 요 정도 들기 시작할 때 이미 극상근이 활동 시작을 합니다. 네. 이렇게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이건 하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네, 옆으로 드는 건 가급적 안 하셔도 여기서 요거만 해야 되겠네. 붙여서 하는 그리고 요거도 가능하죠. 네, 요- 그러니까 팔꿈치가 팔꿈치가 붙어 있어야 되구나. 떨어지지만 않으면 네, 네. 이만큼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이쪽에 오는 건가요? 뭐 양쪽 다 있습니다. 네. 예, 밑에 뭐 요즘 몇 달부터 증세가 있고 스트레칭 하고 있지만 순간 아찔 너무 아파서 초음파로는 파열된 건 없고 약간 퇴행성 관절염 있고 오십견 진단 받음. 네. 짜증나신다. 그러니까 오십견은 아까 진단이 정확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네, 그거에 따라서 셀프 스트레칭은 무조건 하시는 거고 30개월은 고생하셔야 된다. 근데 꼭 뭐 그게 그렇게까지는 요즘 뭐 기다리시는 분도 없고 제가 못 기다립니다. 저는 네, 치료 6개월 9개월 가시면 너무 힘들어 하시면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MU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파열된 거 없다 그러면 그렇죠. 50견이 정말 짜증 납니다. 이게 계속 뭐 이게 죽는 거는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너무 힘들고 주변에서는 아직도 아프냐라고 물어보면 이게 참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9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보고는 MAU를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계속 아프시고 또 네, 짜증남 정도 되면 네, 뭐 네. 보존적 치료에 잘 반응이 안 없고, 되면 네, 네. 그런 경우에는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네. 84세 파킨슨 투병 중인 아버님이 어깨, 연골, 근육 다 닳아서 뼈끼리 맞다 숟가락 등을 힘들어 하시는데 통증 주사를 하실 수밖에 없나요? 네. 주사 맞고 물리치료 약 먹어도 네. 통증이 크게 나아지지 않은데 네. 어깨 연골이 다 닿아서 그러니까 힘줄 파열이 되면은 그때 이제는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인공관절이나 이런 것인데 그래도 어깨는 그 도르래 이용해서 스트레칭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양쪽 어깨가 아니라 한쪽 어깨만 그렇다 그러면은 나머지 도르래를 이용해서 한쪽을 당기면 이게 올라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힘들으셔도 요거를 좀 당겨서 팔이 올라가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아프다고 안 쓰시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더 3주, 굳어버리죠. 4주만 그냥 있는다 하더라도 그냥 굳어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84세 아주 고연령층이고 파킨슨 투병 중이다. 네. 운동이 액티브하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파킨슨병이라도 땡기는 거는 가능하실 거예요. 네. 땡기는 거는. 네. 파킨슨병이 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이렇게 뭐 떨림이 심하지 않거나 그럼 웬만한큼은 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스키 타다가 무릎 골절 수술한 뒤 절대 안 타신대요. 뭐 그건 선택 사항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도 이제 근데 위험성은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운동은 내가 다, 잘 네. 하고 있는데 딴 사람이 와서 부딪힐 수도 있죠. 그런 네. 경우도 있는데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골다공증 11월부터 약 먹고 있고 50견 나와서 신경주사 주일에 도수치료 입원 초까지 주의받았는데 골다공증 상태라 여러 가지로 무서움과 공포가 부담된다. 너무 아프고 오른손으로 제한. 일처리가 때문에 저는 자는 것도 거의 서성 그리고 운동하면서 서 있습니다. 한 잠자리에 앉아 쉬는 게 통증이 더 심해서 그러니까 50견이 있는데 아까 제가 초기에는 통증과 염증이 심한 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11월 중순부터
전부터라면 지금 한 2달 정도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6개월까지가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뭐 9개월까지도 통증을 없애는 방법은 소염제밖에 없나요? 네, 소염 주사하고 드시는 약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 지금 MR을 하기 너무 이릅니다. 아, 6개월 그 우선 이제 염증을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그 드시는 약하고 주사 치료를 통해 가지고 염증을 좀 붓기를 깔아앉히면은 이 정도면 훨씬 좀 살만해라고 하시거든요. 그때 이제 운동을 좀 본격적으로 또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치료약 먹는 거, 신경 주사 이 갖고도 부족하다는 얘기네. 통증 컨트롤 아니, 하는데. 그 정도 하시면 될 겁니다. 아니, 계속 아프다잖아요. 음, 자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주사 1회, 그다음에 뭐 연골 주사 맞으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환자분이 이제 좀 이제 뭐 처음엔 너무너무 아프고 막 쑤시고 막 너무 힘들었는데 주사하고 나서 좀 이제 나아졌다. 이제 이 정도 운동을 할 만하다라고 하셔가지고 또 한동안 안 보이시다가 또 갑자기 또 오셔가지고 좀 좋아진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아프다. 이렇게 반복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네.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먹는 약, 주사 치료, 신경 주사 치료까지 좀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2달이면 지금부터 앞으로 한 6, 7개월은 더 고생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긴 하네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무거운 짐을 한쪽 어깨로 메고 다닌 후 그쪽 어깨가 저리고 전기옷이 아프다. 흉곽 출구 증후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한다고 해서 다 흉곽 출구 그 토라식 아울렛 신드롬, 네.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는 건 다 보기는 힘들고 이제 여기서 눌릴 수도 있고 이 가방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여기서 눌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일시적으로 좀 눌린다 그러면 시간 지나면 대개는 좋아지십니다. 스트레칭 하시고 보시고요. 계속 이제 만약에 저리고 그러면은 신경 근전도 검사를 한번 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만 계속 예를 들면 오른쪽 어깨를 우리가 뭐 하다 그러면 여기 뭐 근육도 손상될 수 있고 아플 것 같은데 그냥.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배낭을 메시는데 그냥 아니 여기 배낭을 맨 게 한쪽으로 이분이 지금 무거운 짐을 이렇게 네. 진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한쪽 어깨로 메고 다니고. 네. 근데 여기만은 신경이 그렇게 막 눌릴 일은 별로 없습니다. 대개는 배낭을 메고 그러면 이렇게 싸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배낭이 아니라 이분이 저기라니까. 메고 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어깨에다가 짐을 진다 그러잖아요. 네. 짐을 메고 다니시는. 네. 예. 이것만 가지고 흉곽 출구 증후군은 여덟 번째하고 여덟 번째 목신경하고 첫 번째 등신경 T1, CAT1 주로 그쪽에서 많이 눌리는 건데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 안쪽이에요. 아니 그냥 단순하게 이쪽으로 계속 무거운 뭐 박스를 옮긴다 그러면 네. 여기가 근육통이 생기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걸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50개 스트레칭 할 때 정말 아픈데 소염증 통제 꾸준히 먹고 해야 될까요? 네.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약 먹고라도 운동하는 게 하셔야 낫다. 됩니다. 예, 하셔야 됩니다. 결론은 약 먹고도 하는 게 낫다. 네. 운동하셔야 됩니다. 아프다고 쉬면 점점 굳습니다. 네. 땡수님 볼까요? 몇 달 전 병원에 의사님께서 10분 동안 팔 꺾어준다는데 14일 연속으로 와서 꺾으면 좀 낫는데 왠지 급나고 고민 중이다. 연속으로 50견 100명이다. 아까 얘기한 그 얘기 아닌가요? 이 병원은 네. 상당히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의사가 10분 동안 팔 운동을 어떻게 시켰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해주신 병원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환자분들 10분 동안은 못 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한다고 제가 시범 보이고 뭐 연습하시라는 거 알려드리는 것이지 실제로 운동을 제가 10분 동안 그렇게 시켜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패시브한 운동을. 네, 패시브, 수동적이죠. 그래서 뭐 제가 보여드리자면 팔이 안 올라가면은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옆으로 한번 돌아보실까요? 옆으로, 옆에 잘 보이거든요. 여기서 이 안 올라가시면 지렛대를 이용해서 제가 좀 지고 여기서 조금 더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요거 하시고 그다음 요거. 여기서 요거는 잘 되시거든요. 대부분요. 안 되는 게 대부분 요겁니다. 제껴서 가는 거죠. 요거 투석 공간 요거. 그러면서 여기를 늘려가는 거죠. 요거 이제 하나씩 만져가면서 주사 치료 후에 제가 가끔 이제 요걸 해드리긴 합니다. 그다음 팔 옆으로 이제 몸통에 붙여서 허리 펴시고요. 그다음 팔 돌리는 거 요거 늘리는 거 요거. 지그시. 뭐 그래봐야 저는 한 2, 3분 정도 제가 해드리는 거지 10분 동안 해주신다 그러면 글쎄 그 대단한 선생님 같은데요. 네, 하시는 게 좋겠네요. 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지금 50견이든 양쪽 어깨가 나와서 가동 범위 정상입니다. 재발할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예, 왔던 어깨 또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늘 스트레칭하고 운동을 잘 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1차성 50견이라고 하면 2차성 50견은 외상 후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많지는 않다고 봐야겠죠. 네. 네. 그러니까 50견은 우리 발생하는 그 빈도가 전 인구의 약 2 내지 5%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5천만 명이라고 그러면 2% 잡으면은 100만 명. 100만 명 정도가 이제 한 시점에서 유병률이죠. 병을 갖고 많다. 있는 그 정도,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는 그 정도가 되는 것이죠. 젊은 사람 빼고 정말 유병률 높은 50대로 칠 것 같으면 50배만 높으면 더 높겠죠.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네요. 전 인구 대비하는 네. 거니까요. 네. 뭐 저기 젊은 사람은 거의 안 오는 병이니까. 네네. 네. 어깨 충돌 증후로 인한 염증과 통증 평생 가져가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충돌 증후군이 왜 생기는가를 한번 따져보셔야 되는데, 이제 힘줄하고 뼈가 이제 맞닥뜨리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어깨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힘줄이 부어서 두꺼워지면은 지나가는 당연히 뼈가 당연히 그럴 수 있고, 그럴 수 또 있고 뼈가 또 위쪽에서 아래로 더 자라가지고, 구멍이 좁아지면 예, 그 터널이 좁아지는 거예요. 네. 힘줄이 붙든, 그 뼈가 아래로 더 자라서 통로가 좁아지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세가 앞으로 어깨가 앞으로 말려서 통로가 좁아지는 원인. 여러 가지. 그리고 견갑골 자체가 앞으로 또 틸팅이 되는 거, 앞으로 쓰러지는 거, 기울어지는 경우에도 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야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거가 해결이 잘 되면 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주면 좋아질 네. 수 있다는 거죠. 네, 수술은 겁나서 못해요. 어깨가 찝히듯 아픈데. 그러니까 수술은 이거를 했을 때 확실하게 좋아진다는 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보다는 확실하게 좋아진다는 게 네. 있어야 되고 하지 않았을 때 실이 했을 때 득보다 훨씬 실이 작을 때, 득이 훨씬 클 때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수술했을 때 반드시 예고 좋은 건 아닌 또 그런 애매한 수술이군요. 근데 그런 상황이라면 하는데 네. 이걸 그러니까 이거 잘 이제 봐야 되는 이유가 환자분이 판단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두세 군데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거 꼭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어깨가 찝히듯 아프다. 이게 되게 아프다는 얘기 표현인 것 같은데. 네. 팔을 들어올 때 찝힌 저 환자분 중에 비슷한 분들이 계셨어요. 네. 네. 아, 이분도 한 두 군데 전문 병원을 찾아서 네. 세컨 오피니언을 받아보는 게 좋겠네요. 저도 사실 한 두 분 계세요. 비슷한 분이 아하. 특정 각도에서 끼 하듯이 끼는 분이 한 두 분 지금 계시는데 해결을 제가 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 좀 좋아지다가 치료 안 하면 또 좀 나빠지고 이런 분들이 두 분 계세요. 지금. 네. 저한테 지금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네. 수술해서 득실을 따져 보셔야 되는 문제고. 네. 윤희님 당뇨병이 있는 제가 10달 만에 나은 거 정말 훌륭하게 잘하신 겁니다. 훌륭하십니다. 예, 잘 되신 겁니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운동도 열심히 하신 분이니까. 네. 네. 어깨- 좌우 어깨 대칭 다른데 네. 50견 있는 쪽이 네. 낮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몸의 대칭과 균형입니다. 아하. 대칭과 균형. 척추를 딱 곧게 세우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내가 기울었으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하면은 요렇게 가운데로 되지 않을까? 그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 중립죠. 중립. 나는 올곧게 세우려는 노력만 하시면 됩니다. 노력만. 그거를 보고 딱 연습을 하시면 돼요. 아, 좀 딱 붙는 옷을 입든지 아니면 뭐 집에 혼자 계시다 그러면 네네. 좀 누드 자세로 네. 그걸 앞에 딱 서서 네.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맞추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어깨가 또 이제 올라간 분도 있으세요. 그 원인이 여러 가지죠. 이 근육 길이가 짧아지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요 근육이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길이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되나요? 그럼 잘 잡히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구나. 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네. 디스크가 있는데 50대 50이라 해서 운동으로 20년 버티고 살아 수술은 안 했는데 50견도 50견 도수할 때 예. 오른쪽 디스크 때 아팠던 발가락까지 외측 라인이 이게 뭐야? 저립니다. 오른쪽 어깨 도수 치료했는데 오른쪽 디스크 때 아팠던 발가락까지 저립니다. 그럼 치료사가 배부 분지압 배 부분을 배 부분 지압 다리 통증 감해주고 다시 어깨 치료하고 머리 위쪽으로 옆쪽 찌릿 오고 머리 지압해주고 다시 50견 치료하고 온답니다. 저는 약 먹고 있어 도실엔 두려움을 안고 치료 중입니다.
그냥 하신 말씀이 질문이 아니고 아니, 어떻게 지금 맞나요? 이제 이거를 단순하게 그 회복적 부위가 너무 범위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실 저는 이제 뒤통수부터 해가지고 엉치까지는 하나의 연결된 선상으로 봅니다. 네. 선상. 그래서 그 라인에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데 갑자기 디스크, 허리 디스크, 오른쪽 디스크라는 게 뭐 목 디스크 얘기하는 건가요? 허리 디스크 얘기하는 건가요? 발가락 외측이 저리다 그러면 허리쯤 허리 되지 않을까요? 예. 디스크인데 이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연결될 수가 있을까요, 저게? 목 디스크하고는 좀 그러니까 오십견하고 허리 디스크하고는 회복적으로는 상당히 예, 별개죠. 별개의 부분인데. 근데 이제 요즘 뭐 치료 방법 자체가 네. 근막을 치료하는 이론들을 보면은 뭐 그러니까 목하고 이쪽을 치료했는데 뭐 다리가 저린 게 해결이 되다 이런 케이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설마 저 동떨어졌는데 저게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고 아하. 허리가 아픈데 예를 들어서 뭐 배 코가 약하거나 그런 경우는 이분이 허리를 못 펴서 약해가지고 그럼 네. 코가 약해가지고 이게 쭉 풀그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풀어줬더니 허리가 안 아파진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반대쪽에 영향이 있는 거죠. 그렇죠. 허리가 아픈데 사실은 배 쪽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복근이 약해지거나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좀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볼까요? 아르모니아님. 작년에 오른쪽 어깨에 석회화가 돼서 불편했고 충격파 3번, 네. 충격할 때 아팠고 차츰 좋아졌고 엑스레이 지방이 싹 없어졌는데 네. 스트레칭하면서 재발 없애려고 애쓰고 있는데 재발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석회성 건염은 예방책은 마땅치는 않습니다, 이게. 아하, 네. 근데 이제 석회가 생기는 그 가설 2가지, 유력한 가설 2가지. 원인이 아니고 가설 2가지가 첫 번째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문에 나와 있는 건데 회전근개 힘줄이 손상이 되었다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정상 힘줄이 아닌 석회를 품은 힘줄로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왜 다친 이후에 회복되는 과정에서 정상이 아니고 석회를 품은 힘줄로 회복된다라는 우리 것이 피부에도 석회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 가설하고 똑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외상에 의해서. 바로 외상. 두 번째,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로 인해서 그쪽에 혈액 순환이 덜 된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 저산소증에 의한 석회 생성.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상과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로 인한 혈액 순환 장애. 둘 다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와 있는 그 논문에 나와 있는 이제 석회가 발생하는 유력한 가설 2가지라고 네. 했는데 그거에 입각해서 본다면 어깨가 다치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게 그나마 예방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세 여러분 들으셨죠? 견갑골을 뒤로 딱 붙이고 네. 허리에는 테니스공 2개를 딱 놓고 아유 힘들다. 그래서 그거 제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선생님 네. 여기 나와 보세요. 그냥 네. 아니 그냥 엉덩이만 붙여 보세요. 네. 엉덩이만 뒤로. 아니 엉덩이를 뒤로. 엉덩이를 뒤로. 그렇죠. 그 상태 기대해 보세요. 네. 여기가 받쳐주면은 허리가 안 무너진단 말이죠. 의자에도 그거 딱 붙여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의자에 붙이는 것보다는 제가 허리처럼 차는 거로 제가. 내가 허리띠처럼 차는 거 앉을 때 그걸 차고. 네. 그거 하지 말고. 의자에 관계 없이 그냥 내가 앉으면. 그러지 말고 그거를 의자에 붙이세요. 그게 더 훨씬 상업적이에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앉는 의자가 몇 개나 되겠어요. 오래 앉아 있는 의자가. 사무실 아니면 집에 책상인데 네. 그냥 그걸 의자에 붙여주면 되지 맨날 벨트 차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엉덩이 뒤에 뚝뚝이 훅 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하여튼 뭐 의자 부착용으로 의자의 부착용으로. 의자 부착용으로 만들어 주세요. 네. 예. 그럼 의자 이렇게 뒤에 달아매면 되죠. 그러니까요. 예. 좋겠다. 이거 딱 만들어 주면. 사용자 1번 한믹박입니다. 네. 저랑 같이 개발하시면 됩니다. 네. 공동 개발. 목도 아프고 팔도 아픈데 목 디스크랑 오스키언이랑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아까 50견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깨 통증이 있으면서 운동 범위에 제한이 있는 이거, 것이라서 4가지 테스트 해보시면 되고 이거 디스크는 이거. 일단 일반적인 증상이 일단 목만 아픈 경우도 있고 목이 아프면서 팔이 저린 경우도 있고 목이 아프면서 날개 쭉쪽으로 뻗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상태에서 목을 뒤로 젖힐 때 신경이 나오는 통로가 눌려가지고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자극이 되거나 또는 척수신경 부위가 눌려가지고 목 뒤로 젖힐 때 그냥 아파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목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가 있고 2개는 완전히 다르죠. 네. 그래서 이제 증상은 비슷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게 아픈 부위는 어깨나 이쪽으로 팔 쪽으로 타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목 디스크가 의심이 된다 그러면
바른 자세 기본입니다. 그 하시고 그다음에 목 엑스레이 좀 찍어 보시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옵니다. 네. 잘못 자고 일어날 때 담 들렸다 그러면서 보면 이게 막 뻣뻣하게 붓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저거 뭐예요? 근육의 문제인데요. 저 나이 먹으니까 자주 그래요. 그런데 정말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뭐 뭉친다, 뭐 고개가 안 돌아간다, 뭐 이런 맞아요. 분들 고개 안 있거든요. 돌아가요. 예. 심하게 오신 분들은 우선 온찜질 하시고 네. 그냥 소염제 좀 드시고 네. 그냥 주무르세요. 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근육 세 가지를 환자분들이 하나 정도는 이렇게 이거는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갈 수가 있는데, 근데 보세요. 제가 여기를 보여드리잖아요. 네. 여기 저를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면 여기 도드라지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게 소리가 날 정도로 해야 돼요. 아, 아프게. 보세요. 아이고, 어우, 안 아파요? 소리 들리세요? 네. 이 정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소리 나게. 좀 요 정도 되죠. 요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근육 시점이 여기잖아요. 그렇죠. 시점부터- 길이부터 시작해서 예, 쭉 쭉 내려오면서. 이 대각선 내려오지 네.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요거 그다음 요 바로 뒤쪽 그리고 여기 하나 좀 해보십시오. 이쪽하고 이쪽 돌려 여기 네. 요까지 어우. 없어졌어요. 자, 선생님 돌리세요. 요거 어우. 요거 하고 그다음에 요거 하시고 그다음에 요거. 그러면 왼쪽에 3개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정도 있거든요. 네. 그걸 그러니까 환자분이 구체적으로 근육을 잡기 힘들면 아니, 근데 이게 대충 이렇게 조물락조물락 네. 하라는 얘기네. 네. 따뜻하게 해주고. 네, 따뜻하게. 그러면 웬만큼 좋아질 겁니다. 네. 오십견 진단받고 주사는 2번, 수시로 도수치료, 현재는 PT. 네. 활동에 제약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움직임에. 네. 스스로 스스로 좀- 좋아진다고 했는데 맞을까요? 네, 오십견이 동결근이 있으면은 대개 한 60-70%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20-30%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스로 하는 스트레칭 많이 하십시오. 스스로 하는 스트레칭. 아까 말씀드린 거. 네. 강의 이거 1시간 여러 가지. 20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네, 여러분 그거 다시 다- 돌려서 보세요. 네, 네. 그거 열심히 셀프로 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제한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제한이 있다. 그러면은 자, 여기를 이거, 넓혀주는 거. 그다음에 바깥으로 이거, 요거. 그다음에 이거, 그다음에 요거. 네. 네. 그렇게 일단 스트레칭 하시고 계속 네. 아프시면 그러니까 많이 아프지 않으시면은 그냥 셀프 재활 하시면 됩니다. 네. 오른쪽 갈비뼈 부상으로 3달 동안 오른팔을 사용하지 않았더니 스트레칭 하면 돌아올 거야? 열중셔 자세가 불편하다? 네, 스트레칭 하시면 됩니다. 어떤 스트레칭을 해야 되나요, 저거는? 갈비뼈 안 되는 자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열중셔. 네. 그러니까 열중시어 자세가 불편한데, 네. 그러니까 이 자세, 이 네. 자세. 이게 안 된다. 그럼 이거 해야 되겠네. 수건으로 당기기? 네, 그거 이게 안 되니까 네. 이쪽 해가지고 수건으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아 당겨도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기면 제가 해볼게요. 당기면 자, 올라가죠. 이렇게 해서 당겨주는 겁니다. 반동이 아니라 지그시 네. 당기고. 지그시 여기서 당겨주는 거죠. 네, 수건으로 여기서, 연결해서. 그렇죠. 네. 지그시 당겨주는 겁니다. 반동을 주시면 안 돼요. 네. 팍팍이 아니라 쭉 당기고 있는 겁니다. 네. 쭉 당기고 있는 네. 거죠. 네. 목 스트레칭은 어떤 뭐가 게 좋을까요? 때문에 어깨 정말- 통증. 목 스트레칭은 문제가 없는 분이시라면은 네. 6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네. 고개를 지그시 숙이고 하나, 그리고 뒤로 드는 거 둘. 다시 중립하시고 그다음에 좌우로 도리도리 셋, 넷. 도리도리. 좌회전, 그다음에 중립, 우회전. 됐죠? 다시 중립하시고. 이거 할 때 네. 소리가 나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죠. 좀 날 수는 있죠. 뭐. 뚜두둑 뭐 소리도 나고. 너무 개의치 마시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왼쪽으로 기울이고 이렇게 기울여 주세요. 네. 아이고 소리가 난다. 네, 그다음에 또 천천히 지그시 기울이시고. 그러니까 목을 꺾는 게 아닙니다. 네. 반동 줘서 확 꺾는 게 아니고 지그시 가는 지그시. 거예요. 예. 천천히. 그렇게 목을 그 6가지 동작으로 음.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상담을 하면 뭐 시간이 되게 늦어질 것 같아요. 요 질문까지만 여러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피터님 왼쪽 팔을 올리면 겨드랑이 짚은 근육이 땡기고 아픕니다. 50대 갱년기 사무직 직장맘 스트레칭 자세 좀 알려주세요.
잘 때도 웅크리고 자는 자세가 습관이 있고 오른쪽 어깨가 아파서 몇 년 동안 통증외과 가서 나왔습니다. 주사 치료해서 나왔습니다. 네. 왼쪽은 다른 증상으로 겨드랑이랑 어깨로 넘어가는 쪽인데가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 아. 분이 말씀하신 게 팔을 제가 아까 셀프 체크하는 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가지 쭉 올려보세요. 또 같이 올려보세요. 이쪽 같이. 예, 같이 좌우대칭으로 올려서 좌우 대칭 어깨를 딱 되는지. 귀에 붙이고 네, 기지개도 한번 이렇게 깍지 끼고 뒤집어서 한번 해보시는지. 그리고 귀보다 여기 보시면 귀보다 좀 뒤까지 갑니다, 그죠? 귀보다 뒤까지. 그렇죠. 네. 귀보다 선생님 지금 이제 등을 너무 뒤로 뻗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좀 더 가시. 몸통을 지면의 직각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죠. 네, 그 네. 연습을 하셔야 된다. 네. 그 이게 잘 되는지, 그리고 아까 옆으로 공전이 요 자세가 되는지, 투수도 공던진 그렇죠. 자세. 요거 옆으로 붙여서 잘 되는지. 네. 예. 그다음에 약간 요거 요거. 네네. 네. 보고 되는지. 일단 그걸 해보세요. 그리고 팔을 들어 올릴 때, 네. 아까 겨드랑이가 당긴다는 얘기는 앞으로 들어 올릴 때 당길 수도 있고요. 요것도 당길 수 있어요. 요 부분이. 아, 이게 다르구나. 네네네. 네. 그래서 둘 중에 뭐가 안 되는지를 좀 찾아서 그 부분만, 만약에 그 부분의 길이가 짧아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피하지방 아래쪽에 근막이 좀 짧아져도 그럴 수 있고, 그게 여기 잡혀요, 여기. 타이트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이게 걸려서 매끄럽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기만 풀어줘도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온찜질하고 넓게 네, 잡히는 부분을 넓게 마사지를 해주면 되는 네. 거죠. 네. 아, 셀프 재활이 아까 스트레칭 하시고. 준 전문의 자격증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하고 오늘은 50견에 대한 얘기를 우리 말씀을 쭉 들었습니다. 많이 아마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1시간 정도를 내가 강의를 몰아서 했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차례차례 이렇게 저희 나중에 그 본 방송 올릴 때는 잘라줄 거거든요. 챕터별로 잘라줄 테니까 진단, 치료, 자가치료, 예방 이런 순서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대목을 궁금할 때 1시간 다 보기 힘드시면 그걸 잘라서 여러분 보시라고 강의를 한 번에 다 엮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거 다 답변 못 드렸지만 꼭 한번 다시 어깨 통증이나 관절의 통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고요. 불편함이 오래된다 그러면 가까이 있는 재활학과나 정형외과 센터 꼭 찾아뵙고 정확한 진단, 적절한 치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